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3회 예상 문제를 볼 시간이 되었습니다. 자, 1과목 스프레드시트의 3회 예상 문제를 바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제 1번이고요. 교재는 188페이지를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문제 1번은 기본 작업이 나오죠. 기본 작업의 배점은 15점이 됩니다. 자, 기본 작업에서 이제는 지겨우실 만한데, 자, 15점 반드시 획득해 주셔야 됩니다. 기본 작업에서 15점을 맞지 못한다. 그러면 냉정하게 커말에 합격할 자격이 없을 만큼 반드시 15점을 획득해 주셔야 됩니다. 자, 아무튼 바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테스트 3번 파일을 열어서 실습을 같이 해주시면 되고요. 해당 실습 파일이 없으신 분은 유튜브 댓글에 있는 링크로 접속하셔서 파일을 다운받아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소갈로 1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본 작업 1시트에서 다음과 같이 고급 필터를 수행하라고 하고요. 문제 배점은 5점이 됩니다. D2에서 G19 영역에서 가입자 명이 세 글자가 아니고라고 하네요. 세 글자가 아니고, 자, 아니고라고 하면 우선은 AND 조건인 것을 알 수 있고요. 저희가 앞서서 어떤 반대되는 경우에 조건을 줄 때는 not이라는 함수를 사용을 해서 결과를 나타냈었는데 아래쪽에 보면 and와 ear와 len 함수를 사용을 하라고 하죠. 즉, not 연산자를 사용을 하지 않고 저희가 세 글자가 아니란 것을 표현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입 연도가 2000년 이후인 데이터의 가입자명, 가입 연월, 보험 종류, 가입 지점열을 순서대로 표시하라고 합니다. 자, 앞의 내용을 조금만 더 살펴보면 not 연산자를 사용을 하면 어떤 논리값을 역으로 출력을 해주는 게 not 연산자였습니다. 즉, 논리값에 true가 결과가 출력이 된다고 하면 not을 이용하면 false가 출력이 되는 거죠. 이렇게 논리값을 역으로 출력해주는 게 not이라는 연산자였는데 이번 문제에서는 not을 사용하라는 말이 없죠. 자, 이럴 땐 어떻게 하냐면 자, 예를 들어서 A가 B보다 크다는 이렇게 나타내면 되잖아요. 그리고 A가 B보다 작다는 이렇게 나타내면 되는데 A와 B가 다르다는 것은 해당 연산자를 사용을 해서 표시를 해줍니다. 즉, 크다, 작다를 통해서 해당 의미는 같지 않다라는 의미가 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고급 필터의 조건을 작성할 때, 자, 글자 수를 나타내는 거는 len 함수죠. len 함수는 문자열이 있을 때 해당 문자열의 문자 수를 구해주는 함수가 len 함수가 되는데, 자, 그러면 len하고 어떤 첨조되는 범위가 있을 거고, 해당 부분이 세 글자가 아니고는 이렇게 나타내서 조건을 작성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아무튼 엑셀을 통해서 바로 풀어볼게요. 그리고 결과는 B24셀부터 표시를 하라고 합니다. 자, 소갈로 1번의 고급 필터 문제 바로 엑셀을 통해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소갈로 1번의 고급 필터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제에서 보게 되면 B2에서 G19 영역에 대해서 어떤 고급 필터를 수행하라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우선은 저희가 고급 필터를 통해서 가져올 열을 결과셀에 표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에서 가입자명, 그리고 컨트롤 키를 누른 상태에서 가입 연월 클릭해 주시고요. 보험 종류, 가입 지점을 선택해 주시고 컨트롤 C로 복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결과는 B24셀에 표시를 하라고 하죠. B24셀을 클릭하고 컨트롤 V로 저희가 가져올 열을 표시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고급 필터에서 사용할 조건을 작성해 주시면 되겠죠. 자, 조건은 B21에서 B22 영역에 조건을 작성하라고 하네요. 자, 여기에 조건을 작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B21셀의 조건이라고 적어주고요. 그리고 B22셀에 고급 필터에 사용할 조건을 입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는이라고 적고요. 저는 위쪽에 수식 입력줄에 조건을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은 가입자명이 세 글자가 아니고면 AND 조건이 되겠고요. 자, AND 조건, AND로 먼저 묶어주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가입자명이 세 글자 이면이라고 하면 자, len이라고 적어주시고요. 자, len 함수는
글자 수를 구해주는 함수였죠. 자, 렌이라고 적어주시고, 자, 가입자명이 있는 첫 번째 행, 즉 B3셀을 입력해 주시면 되겠네요. 자, B3셀 클릭해 주시고요. 자, 고정은 행에는 고정 안 하는 거 이제 다 아시겠죠? 아래쪽으로 내려가면서 고급 필터의 조건을 확인할 텐데 행 쪽으로는 참조가 변경돼야 되기 때문에 행 쪽에는 달러 기호를 표시를 안 해주면 됩니다. 자, 그리고 가입자명에 대한 글자 수를 구해주고 해당 부분이 세 글자라고 하면 는3이라고 하면 되지만 문제에서 보게 되면 세 글자가 아니오라고 하죠. 그러면 이렇게 연산자를 작성해서 아니다라는 의미를 표시할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이해되시겠죠? 자, 그러면 조건 1번을 작성했고요. 그리고 가입 연도가 2000년 이후네요. 자, 그러면 가입 연월이 있는 필드에서 저희가 연도를 추출을 하면 되겠네요. 이를 위해서 이어 함수를 적어주시면 되겠고요. 가입 연월이 있는 첫 번째 행 클릭해 주시고요. 동일하게 행에는 고정을 안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가입 연월에서 연도를 추출을 했는데 해당 연도 추출한 게 2000년 이후죠. 자, 그러면 2000년 이후니까 이렇게 조건 2번을 완성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고급 필터의 조건이 잘 완성됐고요. 엔터 버튼 눌러주겠습니다. 자, 여기서 나오는 폴스는 신경 쓸 필요 없다 했죠? 해당 부분에서 첫 번째 행에 대한 결과가 표시되는 것뿐 크게 의미가 없습니다. 자, 이제 다 작성했고요. 고급 필터를 수행하면 되겠습니다. 저희가 고급 필터를 수행할 영역 안에 아무 곳에 클릭을 해주시고요. 리본 메뉴 상단에 보면 데이터라고 있습니다. 데이터 탭으로 들어가 주시고 여기에 고급이라고 있죠. 해당 고급 버튼 눌러주세요. 자, 저희는 다른 장소에 복사를 하면 되겠죠. 다른 장소에 복사 눌러주시고 자, 여기에서 조건 범위 지정해 주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복사 위치는 저희가 결과를 나타낼 위치를 설정해 주시면 되겠죠. B24셀부터 해서 저희가 결과를 나타낼 위치를 지정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지정하셨으면 아래쪽에 확인 버튼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문제에 제시된 내용에 맞게 저희가 고급 필터의 결과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다음으로 소괄로 2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본 작업 1시트에서 다음과 같은 조건부 서식을 설정하라고 하고요. 문제 배점은 5점이 됩니다. 자, 소괄로 2번 조건부 서식 문제도 반드시 획득해 주셔야 되는 유형입니다. 자, 아래쪽의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B3에서 G19 영역에서 성별이 여성이고, 이고면 조건은 AND로 묶어주면 되겠네요. 자, 그리고 해당 부분이 조건 1번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월 납입액이 10만 이상인 행 전체에 대하여 자, 해당 부분은 조건 2번이 되겠고요. 채우기 색을 표준색 녹색을 적용하라고 합니다. 단 규칙 유형은 수식을 사용하여 서식을 지정할 셀 결정을 사용하고 한 개의 규칙으로만 작성하라고 하고요. AND, MID, OR 함수를 사용하라고 하네요. 바로 소괄로 2번 문제를 엑셀을 통해서 풀이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소괄로 2번의 조건부 서식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제에서 보게 되면 B3에서 G19 영역에 대해서 어떤 조건에 맞는 행에 대해 조건부 서식을 작성하라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B3셀을 클릭을 하고요. Shift 누른 상태에서 G19셀을 클릭해서 범위 지정한 이후에 위쪽에 보면 조건부 서식이라고 있죠. 해당 부분을 클릭해서 문제를 풀어주시면 되겠는데요. 저희가 수식을 한번 시트에서 작성을 하고 해당 부분을 복사를 해서 조건부 서식을 작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로 수식 작성하실 수 있는 분은 조건부 서식에 들어가서 바로 수식 작성해 주셔도 돼요. 아무튼 저는 아무 셀이나 클릭을 해서 해당 부분에서 문제에 제시된 조건을 우선 작성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는이라고 입력해 주시고요. 저는 위쪽에 있는 수식 입력줄에서 작성을 할게요. 자, 여기에 성별이 여성이고죠. 그러면 AND 조건으로 묶어주면 되겠네요. AND라고 적어주시고요. 조건 1번 성별이 여성인 부분에 대한 조건을 작성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에 보게 되면 성별이 여성인 것을 구분할 수 있는 게 주민등록번호가 된다. 그쵸? 주민등록번호가 되는데 저희가 뒤쪽 자리에서
첫 번째에 있는 숫자를 가지고 여성인지 판단을 할 수 있습니다. 즉, 해당 부분을 가지고 여성인지를 알 수 있는데요. 저희가 주민등록번호에서 해당 번호의 자리가 2이거나 4인 경우에 여성이라고 판단을 할 수 있죠. 그러면 해당 부분에서 해당 위치의 데이터를 추출했을 때 그 결과가 2 또는 4일 때죠. 그러면 5월을 통해서 조건 1번을 작성을 해주셔야 되겠네요. 자, 해당 부분을 작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5월이라고 적어주시고요. 그러면 주민등록번호에서 우선은 해당 자리를 추출을 먼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해당 부분의 자리는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여섯 번째, 일곱 번째, 여덟 번째가 되겠네요. 자, 해당 부분을 미드 함수를 통해서 추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미드라고 적어주시고요. 텍스트를 추출할 첫 번째 셀을 선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C3셀을 클릭해 주시면 되겠고요. 자, 고정은 행에는 안 해주시면 되겠다. 그쵸? 아래쪽으로 내려가면서 조건을 비교할 거기 때문에 행에는 달러 기호를 표시를 안 해주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시작 위치는 여덟 번째란 걸 저희는 확인을 했습니다. 거기서 한 자리를 추출하면 될 거고요. 그러면 해당 부분의 데이터를 추출하는 결과가 될 거예요. 자, 그런데 미드 함수에서 추출한 결과는 문자 데이터가 되죠. 그쵸? 자, 그러면 해당 부분이 2와 같다는 것을 표시할 때 큰 따옴표 안에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이해되실까요? 그리고 해당 부분의 데이터가 4일 경우에도 성별이 여성이 되죠. 동일하게 작성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해당 부분에서 추출한 결과가 4인 경우를 작성한 게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보게 됐을 때 C3셀에서 여덟 번째에서 첫 글자를 추출한 것, 즉 해당 부분이 2 또는 4인 경우를 5월을 통해서 조건 1번의 결과를 표시를 해주었습니다. 자, 여기까지 이해되시죠? 그리고 조건 2번을 작성해 주시면 되겠는데요. 자, 월 납입액, 해당 부분이 월 납입액이 되네요. 여기에서 첫 번째 행에 있는 데이터를 선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F3셀 클릭해 주시고요. 동일하게 행에는 고정 기호를 설정을 안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해당 부분이 10만 이상인 경우죠. 자, 10만이라고 적어주시고요. AND에 대한 괄호 닫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저희가 조건을 다 작성했는데요. 자, 해당 부분을 컨트롤 X를 눌러서 잘라내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잘라내기 하면 복사하면서 해당 데이터가 없어지는 거죠. 자, 컨트롤 X를 눌러서 잘라내기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 저희가 조건부 서식을 바로 작성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B3셀을 클릭해 주시고요. Shift 누른 상태에서 G19셀을 클릭해서 범위 지정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위쪽에 있는 조건부 서식으로 들어갈게요. 여기에서 세규칙 클릭해 주시고요. 수식을 사용하여 서식을 지정할 셀 결정을 클릭해 주시면 됩니다. 여기에서 저희가 앞서 작성한 수식을 컨트롤 V로 복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해당 조건에 맞을 때 적용할 서식을 결정해 주시면 되겠죠. 자, 서식 버튼 눌러주시고요. 문제 보게 되면 채우기 색을 설정하라고 하니 채우기 탭 클릭해 주시고요. 여기에서 표준색 녹색을 선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확인 버튼 눌러주시고요. 확인 버튼 눌러주세요. 자, 그러면 문제에 제시된 내용에 맞게 조건부 서식을 잘 설정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다음으로 소괄로 3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본 작업 이 시트에서 다음과 같이 페이지 레이아웃을 설정하라고 하고요. 문제 배점은 5점이 되겠습니다. 인쇄 영역을 110%로 확대해서 인쇄되도록 설정하라고 합니다. 그리고 B2에서 G19 영역을 인쇄 영역으로 설정하라고 하네요. 자, 페이지 레이아웃 설정할 때 인쇄 영역을 먼저 설정을 해놓고 풀면 실수할 가능성을 줄일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인쇄 용지가 가로로 인쇄되도록 용지 방향을 설정하라고 하고요. 페이지의 정가운데 인쇄되도록 페이지 가운데 맞춤을 설정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페이지 상단 왼쪽에 현재 날짜가 인쇄되도록 머리글을 설정해 주시면 되겠네요. 자, 소갈로 3번 문제 크게 어렵지 않겠죠? 바로 엑셀을 통해서 실습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소괄로 3번의 페이지 레이아웃을 설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은 문제에서 B2에서 D19 영역에 대해서 인쇄 영역을 설정을 하라고 합니다. 그래서 해당 부분을 먼저 인쇄 영역을 설정하고 이후에 나머지 내용을 설정하도록 하겠습니다. B2셀 클릭해 주시고요. Shift 누른 상태에서 G19 셀 눌러서 범위 지정해 주시면 되고요. 리본 메뉴 상단에 페이지 레이아웃이라고 있습니다. 페이지 레이아웃 눌러주시고요. 여기에서 인쇄 영역을 설정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인쇄 영역 눌러주시고요. 인쇄 영역 설정 클릭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인쇄 영역이 잘 설정이 되었고 여기에 프린트 에어리어라고 이름 상자에 표시가 되는 것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내용도 이어서 설정해 보도록 할게요. 여기에 화살표 버튼 보이시죠? 화살표 버튼 클릭해 주시고요. 인쇄 용지가 가로로 인쇄되도록 설정을 하라고 하니까 해당 부분에서 가로 체크해 주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확대 축소 배율도 설정을 해 주시면 되겠는데요. 인쇄 영역을 110%로 확대하여 인쇄되도록 하라고 하죠. 그래서 여기에 110이라고 적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용지 방향과 배율을 설정을 했고요. 다음으로 여백 탭으로 들어가 주시고요. 문제에 보면 페이지의 정가운데 인쇄되도록 설정을 하라고 하죠. 그래서 페이지 가운데 맞춤을 설정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가로, 세로 눌러서 페이지의 정가운데 인쇄되도록 설정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마지막으로 머리글을 설정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머리글, 바닥글 눌러주시면 되겠고요. 여기에서 저희가 머리글을 설정하면 되죠. 그래서 머리글 편집 클릭해 주시면 됩니다. 머리글 편집 눌러주시고요. 페이지 상단의 왼쪽에 현재 날짜가 입력되도록 설정을 해주시면 되겠는데요. 그러면 왼쪽 구역에 날짜를 표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해당 아이콘을 이용을 해서 입력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클릭해서 날짜를 입력해 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확인 버튼 눌러주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 미리 보기에 보이듯이 날짜가 잘 표시되는 것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설정하셨으면 확인 버튼 눌러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소괄로 3번에 나온 페이지 레이아웃 관련 설정을 모두 실습해 보았습니다. 네, 다음으로 문제 2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제 2번은 계산 작업이 되죠. 계산 작업의 문제 배점은 30점이 되겠습니다. 계산 작업에서는 소괄로 1번부터 소괄로 5번까지 각각 6점씩 해서 총 5문제가 나오죠. 그래서 30점의 배점이 되고요. 실제 시험장에서는 해당 계산 문제에서 적어도 2문제에서 3문제는 정답을 맞추어 주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저희가 1과목 스프레드시트에서 70점을 무난하게 획득할 수 있습니다. 그래도 학습을 할 때는 5문제를 모두 맞춘다는 생각으로 학습을 해주셔야겠죠. 이 계산 작업에서 4문제 이상 맞출 수 있으면 1과목 스프레드시트에서 70점 이상 맞을 확률은 아주 높아진다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소괄로 1번 문제 보도록 할게요. 표 1의 보험 코드, 보험 종류를 이용하여 C3에서 C22 영역에 보험 구분을 표시하라고 하네요. 문제 배점은 6점이고요. 보험 코드의 첫 문자와 보험 종류의 왼쪽 두 글자를 추출해서 하이픈으로 연결해서 표시를 하라고 합니다. 예를 보게 되면 보험 코드가 H001이면 여기서 왼쪽 한 글자, 그리고 보험 종류가 연금보험이면 왼쪽 두 글자를 추출해서 하이픈으로 연결해서 이렇게 표시를 해주시면 되겠네요. 그리고 left와 concat 함수가 나오는데 이젠 아주 익숙한 함수죠. 자, concat 함수 같은 경우는 인수로 주어진 문자를 모두 연결해서 표시해주는 함수가 concat 함수가 됩니다. 자, 참고적으로 저희가 2024년부터 개정되는 시험에서 concate로 바뀌게 되는 거죠. 원래 기존에는 concatenate라는 함수였는데요. 2024년 시험부터는 concat 함수로 사용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참고적으로 말씀드렸고요. 자, 아무튼 소괄로 1번 문제를 바로 엑셀을 통해서 풀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계산 작업의 소괄로 1번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표 1의 보험 코드와 보험 종류를 이용해서 C3에서 C22 영역에 보험 구분을 표시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저희가 우선은 수식을 작성해야 할 셀이 C3셀부터 작성을 하면 되겠죠. 그래서 해당 셀을 클릭해 주시고요. 여기에서 수식을 작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위쪽에 있는 수식 입력줄에서 수식을 작성해 보도록 할게요. 자, 우선은 concat 함수를 먼저 적어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첫 번째로 나올 문자가 보험 코드에서 첫 문자를 추출한 게 나오면 되죠. 이를 위해서 left 함수를 적어주고요. 보험 코드가 D3셀이 되는데 해당 셀을 클릭하기 어렵죠? 그러면 아래쪽에 있는 셀 클릭한 다음에 화살표 위쪽 방향 눌러서 선택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해당 부분에서 아래쪽으로 채우기 드래그를 하면서 참조도 아래쪽으로 같이 변해야 되죠. 그래서 행번호 쪽에는 고정 기호를 제외시켜 주시면 되겠습니다. 보험 코드에서는 첫 문자이기 때문에 하나만 가져오면 되죠. 그래서 가져올 문자의 수는 1로 지정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으로 하이픈을 연결해 주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보험 종류에서 왼쪽 두 글자를 추출하면 되겠네요. 이를 위해서 left 함수 한 번 더 적어주시고요. 자, 보험 종류 선택하면 되는데 이번에도 보험 종류가 선택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아래쪽 셀 선택한 다음에 화살표 위쪽 방향 눌러서 이 3셀을 선택해 주시고요. 동일하게 행번호에는 고정 기호를 제외시켜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번에는 왼쪽 두 글자니까 가져올 문자를 2로 설정을 해주시고요. 레프트에 대한 괄호 닫고 그리고 앞쪽에 있는 concat 함수에 대한 괄호를 닫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엔터 버튼 누를게요. 자, 그러면 여기에서 보험 코드에서 한 글자와 하이픈 그리고 보험 종류에서 두 글자를 잘 추출해서 concat 함수로 연결해서 표시가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아래쪽으로 채우기를 하면 되겠죠? 여기에서 더블 클릭해 주시면 아래쪽으로 이렇게 보험 구분이 잘 채워서 결과가 나타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다음으로 소괄로 2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표 1의 지점명 월 나비백을 이용하여 표 3에서 K3에서 K9 영역의 지점별 월 나비백의 평균을 계산하라고 하고요. 문제 배점은 6점이 됩니다. 자, 지점별이라고 하면 조건이 하나가 되겠네요. 아래쪽에 보면 배열 수식의 형태가 나오는데 기본적으로 합계와 개수를 이해하면 나머지 배열 수식 풀 때는 크게 어렵지는 않으실 거예요. 자, 저희는 이번에 평균을 계산을 해야 되니까요. average와 if 함수를 사용한 배열 수식을 이용하라고 하니 아래쪽에 나온 평균 관련해서만 한번 간단하게 살펴보고 바로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average는 반드시 average와 그리고 if를 함께 사용하는 유형만 존재할 수 있다고 했었습니다. 그쵸? 이번 문제에서는 조건이 한 개인 경우인 것 같은데요. 해당 부분만 한번 같이 적어볼게요. 자, average라고 함수를 적어주고요. 그리고 if에 대한 걸로 열고 if에서 조건을 적어주면 되겠죠. 그리고 해당 조건이 참일 때 여기에 값을 구할 범위를 적어서 해당 구문을 완성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문제에서 보게 되면 해당 조건 부분이 여기 있는 지점에 대한 내용이 들어갈 것 같고요. 그리고 월 납입액의 평균이니까 값을 구할 범위가 월 납입액 관련된 범위가 지정이 될 것 같습니다. 아무튼 자세한 풀이는 엑셀의 내용을 보면서 풀이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으로 소괄로 2번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표 1에서 지점명과 월 납입액을 이용을 해서 표 3에서 K3에서 K9 영역의 지점별 월 납입액의 평균을 계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바로 계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K3셀을 우선 클릭해 주시면 되겠죠. K3셀 클릭해 주시고요. 저는 위쪽에 있는 수식 입력줄에서 수식을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average라고 적어주시고요. 그리고 if 적어주시면 되겠죠. 자, 그리고 나서 조건을 작성해 주시면 되겠는데요. 지점별이기 때문에 해당 지점명에서
여기 있는 지점과 일치하는 조건에 맞는 월 납입액의 평균을 구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조건을 지정하면 되겠는데요. 우선은 해당 범위를 지정을 해주시고요. 해당 범위는 고정이 되어야겠죠. F4키를 통해서 고정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해당 지점에서 K3셀 같은 경우는 지점명이 대구 일대의 월 납입액의 평균을 계산하는 게 되겠죠. 그래서 J3셀을 클릭을 해주시고요. 자, 고정 기호를 해주는데 아래쪽으로 채우기 드래그를 하면서 해당 행에서는 같이 참조가 내려가면서 비교를 해야겠죠. 즉, 해당 행에서는 지점명이 서울일 때의 평균이 나와야 되는 거기 때문에 채우기 드래그가 아래쪽으로 이렇게 내려가면서 참조 범위가 아래쪽으로 같이 내려가야 되죠. 자, 그래서 행 번호 앞에는 고정 기호를 제외시켜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조건을 작성을 했고요. 다음으로 계산할 범위는 월 납입액의 평균이기 때문에 월 납입액이 계산할 범위가 되겠죠. 해당 범위 지정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범위 지정해 주시고요. 해당 범위도 고정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F4키를 통해서 고정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if에 대한 괄호 닫고요. average에 대한 괄호도 닫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에 배열 수식 완성할 때는 항상 Ctrl Shift Enter로 완성을 해주시면 되죠. Ctrl Shift Enter를 눌러서 완성을 해주시면 되고요. 아래쪽으로 채우기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더블 클릭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되면 지점별로 해서 월 납입액의 평균액을 문제에 제시된 내용에 맞게 잘 작성을 해보았습니다. 네, 다음으로 소괄로 3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표 1의 보험 종류 월 납입액을 이용하여 표 4의 K13에서 K16 영역의 보험 종류별 월 납입액의 총액을 계산하라고 하고요. 문제 배점은 6점이 되겠습니다. 아래쪽에 보게 되면 천 단위마다 쉼표를 표시해주라고 하고요. sum, if, text 함수를 사용해서 배열 수식으로 작성하라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우선은 총액이니까 합계겠죠. 그래서 sum, if, text 함수를 사용한 배열 수식을 작성하라는 문제가 되겠는데요. 아래쪽의 내용을 보게 되면 합계 부분을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sum과 if를 사용하라고 하니까 해당 부분이 되겠네요. 그리고 보험 종류별 월 납입액이므로 보험 종류가 하나의 조건이 될 것 같습니다. 조건이 한 개인 유형이 되는 것 같네요. 자, 조건 한 개일 때를 한번 생각해 볼게요. 자, 그러면 보험 종류가 조건이 될 것 같고 월 납입액이 저희가 합계를 구할 범위가 될 것처럼 보입니다. 자, 이를 간단하게만 작성해 볼까요? 자, 그러면 sum이라고 적어주고 if 적어주시고 if에 대한 괄호 열고 조건을 적어주시면 되겠죠. 그리고 합계를 구할 범위를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보험 종류와 관련된 조건을 적어주면 될 것 같고요. 값을 구할 범위에는 월 납입액이 해당이 되겠네요. 그리고 텍스트 함수가 나오는데요. 텍스트 함수는 어떤 값이 주어졌을 때 값을 지정한 형식으로 표시해주는 함수가 텍스트 함수가 됩니다. 자, 그래서 텍스트 함수라고 적어주고, 자, 예를 들어서 만이라는 값이 주어지고 형식을 큰 따옴표 안에 적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자, 천 단위 구분 기호를 표시해 볼까요? 그러면 큰 따옴표를 열어주면 되겠죠. 샵 콤마 샵샵 0이라고 서식 기호를 작성하게 되면 여기서 나오는 결과는 만에 천 단위마다 쉼표가 표시돼서 결과가 출력이 될 거예요. 이렇게 값을 지정한 형식으로 표시해주는 함수가 텍스트 함수가 됩니다. 자, 그러면 저희가 sum과 if를 통해서 값을 구하고 마지막에 텍스트 함수를 통해서 천 단위마다 쉼표를 표시해주면 되겠네요. 자, 해당 부분의 형식은 큰 따옴표 안에 샵 콤마 샵샵 0이라고 적고 텍스트 함수에 대한 괄호를 닫게 되면 해당 문제의 수식 작성이 완성이 될 거예요. 아무튼 자세한 풀이는 엑셀을 통해서 바로 실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으로 소괄로 3번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표 1의 보험 종류 그리고 월 납입액을 이용해서 표 4에서 월 납입 총액을 계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즉 해당 표 4에서 해당 부분에 계산을 해주시면 되겠네요. 자, 보험 종류가 조건이 될 것 같네요. 해당 부분이 조건이 될 것 같은데요. 바로 수식을 작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해당 부분에 셀을 선택해 주시면 되겠고요. 자, K13셀이 되네요. K13셀 클릭한 상태에서 등호기호 적어 주시고요. 저는 위쪽에 있는 수식 입력줄에서 수식을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은 텍스트 함수 제외하고 sum과 if 함수를 통해서 배열 수식을 먼저 계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sum이라고 적어 주시고요. 그리고 if 적어 주시고요. 조건 적어 주시면 되겠죠. 자, 보험 종류별 월 납입액의 총액이기 때문에 해당 범위를 통해서 조건을 작성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해당 범위 지정해 주시고요. 해당 범위는 고정되어야 되죠. 그래서 F4키를 통해서 고정을 해 주시고요. 해당 부분이 연금보험과 같을 때이죠. 해당 부분 클릭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에서 고정할 때 월납입 총액을 아래쪽으로 채우기 드래그를 할 때 해당 부분은 참조가 아래쪽으로 같이 변해야 되죠. 그래서 행번호 앞에 달러 고정 기호는 제외시켜 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조건을 작성해 주셨으면 합계를 구할 범위를 지정해 주시면 되겠죠. 월 납입액의 총액이니까 해당 부분을 범위 지정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범위 지정해 주시고요. 해당 범위는 고정되어야 되는 범위이기 때문에 F4키를 통해서 고정을 해 주시고요. if에 대한 괄호 닫고 sum에 대한 괄호 닫아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해당 부분 작성이 그렇게 어렵게 안 느껴지셨으면 좋겠는데요. 그러면 크게 안 어렵게 느껴지실 거라 생각하고 바로 텍스트 함수를 작성해 볼게요. 텍스트 함수를 앞쪽에 작성을 하고요. 그런 다음에 저희가 앞서 배열 수식을 통해서 값을 구했죠. 그 다음에 해당 부분에 형식을 지정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텍스트 함수에서 형식은 큰 따옴표 안에 적어 주시면 되고요. 샵 콤마 샵샵 0으로 해서 천 단위마다 쉼표를 표시하도록 형식을 지정하면 됩니다. 텍스트 함수에 대한 괄호 닫아 주시고요. 자, 배열 수식 완성할 때 컨트롤 시프트 엔터 눌러주시면 되겠죠. 아래쪽으로 채우기 드래그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문제에 제시된 내용에 맞게 보험 종류별 월 납입 총액을 해당 부분에 계산을 해보았습니다. 네, 다음으로 소괄로 4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표 2를 이용하여 표 5의 지점별 보험 납입액이 최대인 보험 종류를 K21에서 M21 영역에 표시를 하라고 하고요. 문제 배점은 6점이 되네요. 아래쪽에 보면 인덱스, 매치, 맥스 함수를 사용하라고 합니다. 자, 맥스는 최대값을 구해주는 함수가 되겠죠. 그리고 아래쪽에 나오는 인덱스와 매치 함수만 간단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문제가 출제되는 경우에 99% 이상 인덱스 함수가 가장 먼저 사용이 된다고 했었습니다. 그쵸? 자, 인덱스 함수 먼저 한번 볼까요? 자, 인덱스 함수는 어떤 범위가 주어집니다. 해당 범위에서 저희가 지정한 행번호와 열번호가 있어요. 그래서 행번호와 열번호에 위치한 데이터를 반환해 주는 게 인덱스 함수가 됩니다. 자, 그러면, 자, 인덱스 함수가 이렇게 있을 때 어떤 범위를 지정해 주면 되고요. 해당 범위에서 저희가 행 번호와 열 번호를 지정하게 되면 해당 위치에 있는 데이터를 반환해 주는 함수가 인덱스 함수가 됩니다. 그리고 주로 이 행 번호와 열 번호를 구할 때 다른 함수를 통해서 구하게 되는 과정이 종종 출제가 되는데 이때 주로 매치 함수를 이용해서 구하는 유형이 문제에 출제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매치 함수도 같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매치 함수입니다. 매치 함수는 찾을 값이 존재하는 상대 위치를 구해주는 함수가 매치 함수가 돼요. 그래서 저희가 지정한 찾을 값을 해당 범위에 존재하는 상대 위치를 구해주는 함수가 되죠. 자, 예를 들어서 2라는 숫자가 있고 3, 4, 2, 5라는 범위가 있을 때 해당 범위에서 2가 존재하는 위치는 세 번째가 되죠. 이렇게 찾을 값을 해당 범위에서 존재하는 상대 위치를 구해주는 함수가 매치 함수가 됩니다. 그쵸? 그리고 세 번째로 지정하는 인수가 있는데 해당 부분에 0을 지정하게 되면 정확히 일치하는 값을 찾게 되고요. 0이 아니라 1 또는 마이너스 1을 지정하게 되면 유사한 값으로 값을 찾게 됩니다.
자, 이때 유사한 값으로 찾을 때 해당 범위가 오름차순으로 정의가 되어 있다고 하면 K는 1을 지정해주면 되고요. 해당 범위가 내림차순으로 지정이 되어 있으면 K는 마이너스 1을 지정해주면 됩니다. 해당 부분 함께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아무튼 소갈로 4번 문제를 엑셀을 통해서 바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소갈로 4번 문제를 엑셀을 통해서 풀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소갈로 4번 문제가 이게 문제를 풀기 위한 아이디어가 생각이 안 나면 풀기가 참 어려운 문제입니다. 그래서 실제 시험장에서 이런 문제를 맞닥뜨렸을 때 문제를 풀 아이디어가 안 떠오르면 해당 문제는 포기할 줄도 알아야 돼요. 아무튼 풀이를 진행할 건데요. 해당 문제는 어떤 아이디어가 있어야지 풀 수 있는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해당 문제와 같은 게 좀 까다로운 문제가 될 수 있거든요. 아무튼 한번 같이 풀어보도록 할 건데 어떻게 문제를 풀 건지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희가 인덱스 함수를 사용을 할 거고요. 어떤 범위를 지정해주면 되겠죠. 자, 해당 범위를 이렇게 범위 지정을 해줄 거고요. 그리고 행 번호를 지정해주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열 번호를 지정해주면 되겠죠. 자, 그러면 여기에서 행 번호를 어떻게 지정할 거냐면 지역이 서울일 때 보험 납입액이 최대인 보험 종류를 적어 주어야 되죠. 그러면 서울일 때는 32만 원이 최대가 되고 부산에서는 47만 5천 원, 기타에서는 51만 원이 됩니다. 그러면 서울 같은 경우는 연금보험이 결과로 나오면 되고 부산은 저축보험, 기타도 연금보험이 결과로 나오면 되겠죠. 여기까지 이해되실까요? 자, 그러면 행 번호를 매치 함수를 통해서 구할 건데요. 자, 매치 함수를 통해서 찾을 값을 자, 맥스 함수를 통해서 구하려고 합니다. 즉, 자, 예를 들어서 서울이라고 하면 해당 범위를 지정을 해주는 거예요. 해당 범위에서 최대값을 맥스 함수를 통해서 구하게 되면 자, 서울일 때는 32만 원이 나오게 되죠. 그러면 해당 부분이 찾을 값이 됩니다. 매치 함수에서 여기까지 이해가 되실까요? 자, 그런 다음에 매치 함수에서 범위를 지정해주면 되겠는데요. 해당 부분을 동일하게 범위로 지정해주면 되겠습니다. 즉, 여기에서 보게 되면 C26에서 C29까지가 범위가 될 거고요. 해당 범위에서 찾은 최대값, 즉 32만 원이 해당 범위에서 첫 번째에 위치하게 되는 거죠. 여기까지 이해가 되실까요? 그리고 해당 범위에서 최대값은 정확하게 일치하는 값으로 찾을 수 있겠죠. 그러면 매치 함수에 대한 인수로 0을 지정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자 여기에서 행 번호가 1이라고 추출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열 번호를 1로 지정해주게 되면 서울일 때는 연금보험이 해당 범위에서 첫 번째 행에 첫 번째 열이 되기 때문에 연금보험이라고 잘 출력이 될 거예요. 여기까지 이해가 되실까요? 자, 해당 아이디어를 이해하셨으면 우선은 수식을 먼저 작성을 해보고요. 작성한 이후에 조금 더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가 바로 수식으로 작성을 해볼게요. 저희는 K21셀에 수식을 작성하면 되겠죠. 그래서 K21셀을 클릭해 주시고요. 여기에 등호를 입력해 주시고요. 저는 위쪽에 있는 수식 입력줄에서 수식을 작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은 인덱스 함수를 먼저 적어 주시고요. 그리고 인덱스 함수에서 사용할 범위를 해당 범위를 지정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해당 범위 지정해 주시고 해당 범위는 고정이 되어야겠죠. F4키를 통해서 고정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행 번호를 적어주면 되는데 행 번호는 매치 함수를 통해서 구할 거예요. 구할 값을 맥스 함수를 통해서 구할 건데 자 맥스 함수 적어주시고요. 자 서울일 때 해당 범위에서 최대값을 찾으면 되겠죠. 그쵸? 근데 여기서 이해해야 할 두 번째 포인트가 있습니다. 참조 범위를 잘 나타내기 위해서 고정을 어디에 할지 이해를 해 주셔야겠는데요. 자, 해당 서울 부분에서 수식을 작성하고 저희가
오른쪽으로 채우기 드래그를 할 거예요. 부산 쪽으로. 그쵸? 그러면 해당 범위도 옆으로 같이 이동해야겠죠. 그래서 해당 범위에서는 고정을 할 때 열에서 고정을 빼주시면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채우기 드래그를 옆으로 이동할 때 같이 참조 범위가 이동되어야 되죠. 열 쪽으로. 그렇기 때문에 열 쪽에는 고정 기호를 빼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아무튼 여기서 최대값을 구하게 되고요. 그리고 화질값을 맥스 함수를 통해서 구했고 해당 범위 안에서 최대값이 몇 번째 위치하는지 찾으면 되는 거겠죠. 자, 그래서 해당 범위를 지정을 해주시고요. 해당 범위도 동일하게 채우기 드래그를 옆으로 함에 따라서 참조가 오른쪽으로 같이 이동해야 되죠. 그래서 해당 부분에서도 열 쪽에는 고정 기호를 제외시켜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해당 범위 안에서 최대값을 구한 거기 때문에 값이 반드시 존재할 거예요. 그래서 정확히 일치한다는 의미의 0을 지정해 주시고 매치 함수에 대한 괄호를 닫아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인덱스에서 범위를 지정을 했고요. 그리고 매치 함수를 통해서 행 번호를 구했습니다. 자, 그러면 서울 기준으로 최대값이 해당 부분이 되고 해당 부분이 몇 번째에 위치하는지 행 번호를 구했어요. 그러면 인덱스 범위는 해당 부분이잖아요. 여기에서 행 번호가 첫 번째 행이란 걸 알기 때문에 그러면 값을 가지고 올 열 번호는 무조건 첫 번째 열이 되겠죠. 왜냐하면 저희는 보험 종류를 가져오면 되기 때문이죠. 자, 그러면 해당 열 번호에 숫자 1을 지정해 주시고 인덱스에 대한 괄호를 닫아 주시면 되겠습니다. 엔터 버튼 누르고요. 자, 옆으로 채우기 드래그를 한번 해볼게요. 자, 이렇게 우선은 결과가 도출이 되었는데요. 해당 수식을 보면서 한 번만 더 설명을 드리고 소갈로 4번의 풀이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저희가 구한 수식 결과를 보면서 한 번만 더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자, 우선은 서울을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인덱스에 대한 범위가 여기 파란색 범위죠. 인덱스에 대한 범위가 해당 범위가 되고요. 그리고 매치 함수를 한번 볼게요. 자, 매치 함수를 통해서 행 번호를 구하게 되는데, 자, 해당 범위에서, 자, 해당 범위가 이쪽 범위가 되겠죠. 이쪽에서 최대값을 구하게 되면 32만 원이 결과로 나올 거예요. 그쵸? 그리고 나서 해당 32만 원이 해당 범위, 즉 해당 범위 안에서 몇 번째에 위치하는지 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해당 부분이 행 번호가 될 거고요. 어차피 해당 범위에서 최대값을 구했기 때문에 값이 반드시 존재할 거고 반드시 일치라는 0을 지정해 주시면 될 거예요. 그러면 해당 부분에서 행 번호를 구한 거죠. 즉 해당 범위에서 32만 원이 첫 번째에 있는 거죠. 그러면 답으로 연금보험이 나오면 되는데 저희가 가져올 값은 보험 종류이기 때문에 무조건 인덱스 해당 범위에서는 첫 번째 열에서 답이 나와야 되는 거죠. 그래서 열 번호로 1을 지정해 준 거예요. 그쵸? 자, 여기에서 이해를 해야 될 포인트가 해당 범위 안에서 열의 고정기호가 빠진 부분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저희가 채우기 드래그를 한 부산 쪽의 수식을 한번 볼게요. 자, 여기에서 보게 되면 자, 인덱스에 대한 범위는 해당 범위로 동일하게 지정이 되어 있죠. 그리고 매치 함수 통해서 보게 되면 자, 해당 범위 보이시나요? 자, D10에서 범위가 잘 이동이 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즉 부산 안에서 최대값을 구해서 해당 부산 범위 안에서 몇 번째에 위치하는지 행 번호를 구하는 거죠. 자, 그러면 부산에서 해당 부분을 보게 되면 D26에서 D29의 최대값은 47만 5천 원이 되고 47만 5천 원이 해당 범위에서 몇 번째에 위치하는지 구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가 될 거고요. 해당 매치 함수를 통해서 결론적으로 3이 추출이 되는 거죠. 그쵸? 그러면 인덱스의 전체 범위는 해당 범위가 되고 여기서 세 번째 행,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행이 되고 열 번호는 동일하게 1이기 때문에 해당 열에서 첫 번째 열에서 세 번째 행에 위치하는 저축보험이 결과로 나오게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무튼 이런 문제를 풀이를 보면 이해를 하실 수 있어요. 하지만 실제 시험장에서는 해당 문제에 대한 아이디어가 떠오르지 않으면
자칫 잘못하면 내가 해당 문제를 20분 동안 고민해서 맞출 수는 있겠지만 뒤에 문제를 풀지 못하는 불상사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해당 문제를 실제 시험장에서 보게 되면 한 1분, 1분 30초 정도 고민하다가 아, 이것은 시간이 좀 오래 걸리겠다 싶으면 다음 문제로 꼭 넘어가 주셔야 돼요. 아무튼 소갈로 4번 풀이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다음으로 소갈로 5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용자 정의함수 fn 할인액을 작성하여 표 1의 H3에서 H22 영역에 할인액을 계산해서 표시를 하라고 합니다. 문제 배점은 6점이 되고요. 자, 소갈로 5번 유형, 저희가 직접 VBA 코드를 작성해서 푸는 유형이 되겠습니다. 자, 하나씩 살펴볼게요. fn 할인액은 월 납입액과 지점명을 인수로 받아서 할인액을 계산하는 함수라고 합니다. 아래쪽에 보면 fn 할인액이라는 함수가 있죠. 해당 함수는 월 납입액과 지점명을 인수로 받는 함수가 됩니다. 그리고 할인액은 월 납입액에서 할인율을 곱한 것으로 계산을 하라고 하네요. 아래쪽에 할인율은 지역이 서울이고, 자, 이고면 AND 조건이 되겠죠. 자, VBA 코드를 작성할 때는 조건 1번 적어주시고, 그 다음에 AND 조건 2번 이런 식으로 작성해 주시면 됩니다. 기억나셨으면 좋겠는데요. 자, 예를 들어서 5월도 똑같죠. 조건 1번, 5월, 조건 2번 이렇게 나열해 주는 식으로 작성해 주시면 됩니다. 혹시 해당 부분 기억 안 나시면 지금이라도 기억하시면 되고요. 코드를 작성해 보다 보면 자연스럽게 이해가 되실 거예요. 자, 아무튼 이어서 보겠습니다. 자, 지역이 서울이 조건 1번이 되겠네요. 그쵸? 자, 조건 1번이 되겠고요. 다음으로 월 납입액이 30만 원 이상이면 해당 부분이 조건 2번이 되겠습니다. 이면 10%의 할인율을 적용한다는 내용이 되겠죠. 그리고 20만 원 이상이면 5%를 적용한다고 하네요. 자, 해당 부분에서는 지역이 서울이고 그리고 월 납입액이 20만 원 이상일 때 5%를 적용한다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그 외 지역은 3%를 적용한다고 하네요. 저희가 간단하게 코드로 직접 작성해 보겠습니다. 자, 해당 if문만 저희가 직접 코드로 작성하게 되면 if 자, 지점명이 서울 이거죠. 서울이라고 적어주시고 and 그리고 월 납입액이 되겠네요. 자, 월 납입액이 얼마 이상이죠? 30만 원 이상일 때 된 이때 FN 할인액은 얼마가 되죠? 할인액은 월 납입액에서 할인율을 곱하라고 했죠. 이때 할인율은 10%이기 때문에 0.1을 적어주시면 되겠고요. 자, 다음 조건 else if라고 적어주시면 되겠고요. 자, 지점명이 동일하게 서울 일대죠. 서울이고 그리고 월 납입액이 이번에는 20만 원 이상이면이 되겠습니다. 이때 FN 할인액은 어떻게 계산을 해주면 되겠죠? 월 납입액에서 이때는 5%를 적용하라고 하네요. 그러면 0.05를 곱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외 지역이라고 하니까 LC라고 적어주면 되겠고요. FN 할인액은 월 납입액에서 3%이기 때문에 0.03을 곱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if에 대한 마무리로 and if로 마무리해 주시면 되겠네요. 자, 이렇게 되면 if문, and if로 해서 if문을 작성을 했고요. if문을 통해서 fn 할인액을 각각의 경우에 맞게 작성을 해 주었습니다. 자, 해당 부분만 바로 코드로 작성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무튼 소갈로 5번 문제 엑셀을 통해서 바로 풀어볼게요. 네, 소갈로 5번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직접 사용자 정의 함수를 작성하면 되겠는데요. 이를 위해서 리본 메뉴 상단에 있는 개발 도구 눌러주시고요. 그리고 코드 그룹에 보면 비주얼 베이직이라고 있죠. 자, 비주얼 베이직 클릭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에서 삽입이라고 있습니다. 삽입 버튼 눌러주시고요. 여기에서 모듈 추가해 주시면 되겠죠. 자, 모듈 추가를 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문제에 제시된 내용에 맞게 퍼블릭 펑션부터 해서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public function 함수 이름은 fn 할인액이고요. 인수로 월 납입액과 지점명을 인수로 냈네요. 자, 해당 부분에 문제에 제시된 내용에 맞게 작성을 해주시면 되겠는데요. 자, if문 먼저 시작하면 되겠죠. if 지점명은 서울 일대죠. 서울 일대 and 월 납입액이 30만 원 이상이죠. 이상일 때에 then FN 할인액은 월 납입액에서 할인율을 곱하는데 해당 조건일 때는 10%이기 때문에 0.1을 적어주시면 되겠고요. 자, 다음 조건 else if 적어주시고요. 지점명이 동일하게 서울 일대 and 월 납입액이 이번에는 20만 원 이상일 때죠. then FN 할인액은 월 납입액에서 할인율을 0.05, 5%를 적용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그 외 지역 LC를 통해서 나머지 경우는 3%를 적용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if에 대한 마무리로 and if를 적어 주시면 되겠네요. 자, 해당 문제 크게 어렵지 않을 거라 생각을 하고요. 추가적인 설명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무튼 if와 and if를 통해서 문제에 제시된 내용에 맞게 조건과 해당 조건일 때 실행할 명령문을 잘 작성을 했습니다. 자, 이렇게 작성했으면 위쪽에 저장 버튼 눌러주시고요. 그리고 엑셀로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저희가 작성한 사용자 정의 함수를 이용해서 H3에서 H22 영역에 할인액을 계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에 등호기호 적어 주시고요. 함수명이 fn 할인액이 되죠. 이때 인수로 지정하는 것은 월 납입액 그리고 지점명을 인수로 지정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괄호 닫고 엔터 입력할게요. 그리고 아래쪽으로 채우기 드래그를 해서 해당 소괄로 5번 풀이를 완성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계산 작업을 모두 풀이해 보았습니다. 네, 다음으로 문제 3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제 3번은 분석 작업 유형이 되죠. 자, 해당 분석 작업은 문제 배점이 20점이 됩니다. 한번 소괄로 1번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분석 작업 1시트에서 다음의 지시사항에 따라 피벗 테이블 보고서를 작성하라고 하고요. 문제 배점은 10점이 됩니다. 해당 유형에서 저희가 획득해야 되는 점수는 10점이죠. 특히나 해당 유형은 10점 또는 0점이에요. 왜냐하면 해당 유형은 부분 점수가 없습니다. 즉, 해당 유형에서 하나 실수하더라도 0점을 맞게 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정말 안타깝지만 실수가 용납이 되지 않는 부분이 해당 피벗 테이블 부분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10점을 획득해 주셔야 돼요. 자, 아무튼 아래쪽의 내용을 좀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외부 데이터 가져오기 기능을 이용하여 성적.accdb에서 성적 데이터 테이블의 전공, 성별, 평균, 나이열만 이용하여 작성하라고 하네요. 자, 성적.accdb라고 하는 어떤 액세스 파일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해당 액세스 파일 내에 존재하는 성적 데이터 테이블에서 해당 열을 가지고 피벗 테이블을 작성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피벗 테이블 보고서의 레이아웃과 위치는 그림을 참조하여 설정하고, 즉 그림이랑 동일하게 만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보고서 레이아웃을 개요 형식으로 표시를 하라고 하네요. 그리고 전공은 그림을 참조하여 그룹을 설정하라고 합니다. 자, 아래쪽의 그림을 보게 되면 전공이 있는 필드가 있어요. 자, 해당 부분이 전공이 나타나 있는데 해당 부분을 그림을 참고하여 그룹을 설정하라고 하네요. 자, 그림을 보게 되면 A 클래스, B 클래스로 해서 그룹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자, 해당 그룹 설정을 어떻게 하는지 조금 이따 살펴볼 건데요. 해당 그룹 설정은 뭐 어렵진 않습니다. 그룹 설정할 곳을 범위 지정한 다음에 그룹 설정을 해주기만 하면 되거든요. 자, 그래서 국어, 물리, 수학을 그룹 설정하려면 해당 부분을 범위 지정한 다음에 오른쪽 버튼 눌러서 그룹을 설정해 주시면 됩니다. 자, 아무튼 조금 이따 실습으로 같이 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플러스 마이너스 단추는 숨기기 하라고 하네요. 자, 해당 내용도 조금 이따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평균 필드는 각 필드 설정의 셀 서식에서
숫자 범주를 이용해서 소수 자릿수를 2로 지정하라고 합니다. 자, 아래쪽의 그림을 보게 되면 평균 필드가 해당 부분이 되는데 해당 부분에서 소수 자릿수를 2로 지정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열의 총합계만 표시하고 그룹 상단에 부분합을 표시하라고 하네요. 자, 그룹이 A 클래스, B 클래스가 있는데 해당 그룹 상단에 부분합을 표시하라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피벗 테이블 스타일은 피벗 스타일 보통 1로 설정하라고 하네요. 자, 해당 문제를 보기 전에 그림을 조금만 살펴보고 바로 문제를 풀어보도록 할게요. 우선 피벗 테이블을 시작하는 위치는 B3셀이 기준이 되겠다. 그쵸? 자, 해당 셀을 클릭한 상태에서 피벗 테이블을 작성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피벗 테이블에서 사용할 필드를 각 영역에 지정을 해주어야 되는데 해당 화살표 부분을 보니까 해당 부분이 열 영역에 들어가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열 영역에는 성별 필드가 들어가면 될 것 같고요. 해당 열 영역에 들어가는 필드를 기준으로 좌측 부분은 행 영역에 들어갈 부분이라고 보시면 된다고 했죠. 그래서 전공 필드가 행 영역에 들어가면 될 것처럼 보이네요. 그리고 해당 부분은 그룹화를 함으로써 나타난 것처럼 보이고요. 자, 그러면 저희가 열에 들어갈 필드와 행에 들어갈 필드를 모두 설정을 했네요. 그리고 값에 들어갈 필드를 보니 자, 평균이 있고요. 그리고 나이가 있습니다. 즉, 값 영역에는 평균과 나이 필드를 사용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해당 그림에서 이 정도까지만 이해하셔도 아주 훌륭하고요. 자, 아무튼 피벗 테이블 문제를 엑셀을 통해서 바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문제 3번의 피벗 테이블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은 해당 피벗 테이블이 시작할 위치는 B3셀을 기준으로 작성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B3셀을 클릭을 하고 시작을 해볼게요. 자, 저희가 가져올 파일은 성적.accdb라는 액세스 파일을 가지고 오면 되겠죠. 자, 해당 파일을 우선 가지고 와서 피벗 테이블을 작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B3셀 클릭해 주시고요. 리본 메뉴 상단에 있는 데이터 탭으로 들어가 주시면 됩니다. 자, ACCDB 액세스 파일 가져올 때는 데이터 탭에서 가지고 오면 되죠. 여기에 데이터 가져오기 눌러주시고요. 그리고 기타 원본에서 마이크로소프트 쿼리에서를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있는 MS 액세스 데이터베이스 클릭해 주시고요. 확인 버튼 눌러주세요. 그리고 파일이 있는 위치 설정해 주시고요. 저희가 가져올 파일은 성적.accdb 파일이죠. 해당 파일 클릭하고 확인 버튼 눌러주세요. 자, 그러면 이렇게 성적 데이터 테이블이 나타나게 되는데요. 해당 테이블에서 저희가 가져올 필드는 전공, 그리고 성별, 그리고 평균, 나이 필드를 가지고 오면 되겠습니다. 자, 문제에 제시된 내용에 맞게 열을 선택을 해주시면 되고요. 아래쪽의 다음 버튼 눌러주세요. 그리고 뭐 따로 필터에 관련된 내용은 없었으므로 다음 버튼 눌러주시고요. 정렬도 마찬가지입니다. 별 언급이 없었으므로 다음 버튼 눌러주시고 마침 버튼 눌러주세요. 그리고 저희가 작성할 것은 피벗 테이블이죠. 해당 피벗 테이블 눌러주시고요. 그리고 앞서 저희가 B3셀을 클릭하고 시작했으니 자, 해당 부분에 B3셀이 잘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셨으면 아래쪽의 확인 버튼 눌러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오른쪽에 저희가 방금 가져온 파일들에서 필드가 잘 나타나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요. 그리고 해당 그림을 보고 우선은 해당 필드를 각 영역으로 잘 배치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하나씩 해볼게요. 자, 우선은 열 영역에 들어갈 필드를 먼저 설정을 해볼까요? 해당 화살표를 기준으로 해서 성별 필드를 우선은 열 영역에 드래그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성별 필드 클릭해 주시고요. 그 상태에서 드래그를 해서 열 영역에 위치시켜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나서 해당 열 영역을 기준으로 해서 좌측편에 행 영역을 지정해 주시면 된다고 했죠. 자, 그래서 해당 전공 필드를 행 영역으로 우선 설정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감 영역에 사용된 것은 평균이랑 나이가 사용된 것으로 보이네요. 자, 그래서 평균 필드 드래그해서 위치해 주고요. 나이 필드도 드래그해서 위치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우선은 문제에 제시된 내용에 맞게 필드를 드래그를 해보았습니다. 그리고 필드를 두 개 이상 추가하게 되면 이러한 시그마 값이 나타나게 되죠. 해당 시그마 값은 문제랑 동일하게 열영역에 위치를 시켜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만약에 이 시그마 값을 행영역으로 이동을 하게 되면 해당 부분이 열영역에 있는 게 아니라 행영역 쪽으로 이동이 되게 되죠. 그래서 해당 시그마 값은 열영역에 위치를 시켜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해당 피벗 테이블 보고서를 우선은 개요 형식으로 바꾸어 볼게요. 해당 피벗 테이블을 아무 곳에 클릭을 하고요. 리본 메뉴 상단에서 디자인으로 들어가 주시면 됩니다. 디자인으로 들어가서 보고서 레이아웃 보이시죠? 보고서 레이아웃 눌러주시고요. 개요 형식을 선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개요 형식으로 설정이 되었고요. 그리고 나서 해당 전공 필드 있죠? 해당 전공 필드에서 그룹을 설정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문제에 제시되는 그림을 보게 되면 국어, 물리, 수학을 하나의 그룹으로, 즉 A 클래스로, 그리고 영어, 컴퓨터, 화학을 B 클래스로 묶어서 그룹 설정이 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해당 부분을 진행해 보도록 할게요. 자, 이를 위해서 저희가 첫 번째 그룹으로 설정할 A 클래스에 해당하는 부분을 우선은 범위 지정을 해주면 됩니다. 자, 이제 그룹 설정을 하면 되는데요. B6셀을 클릭해 주시고요. Shift를 누른 상태에서 B8셀을 클릭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범위 지정하셨으면 오른쪽 버튼 눌러서 여기에 그룹이라고 있죠. 해당 그룹을 누르면 말 그대로 그룹을 설정하는 게 됩니다. 자, 그래서 오른쪽 버튼 눌러서 그룹 설정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자, 이렇게 그룹 1번이라고 생성된 게 보이시나요? 그리고 동일하게 영어와 컴퓨터, 화학도 하나의 그룹으로 설정해 주시면 되겠죠. 자, 이를 위해서 C11셀을 클릭을 하고요. 이 상태에서 Shift 누른 상태에서 화학이 있는 C15셀을 클릭을 합니다. 그리고 동일하게 오른쪽 버튼 눌러서 그룹을 클릭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문제에 제시된 것처럼 전공에 따라서 그룹 설정이 잘 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쵸? 그리고 나서 해당 이름만 수정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에 그룹 1번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그룹 1번을 A 클래스라고 적어주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그룹 2번도 동일하게 그룹 2번이 아니라 B 클래스라고 설정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커서를 B열과 C열 사이에 위치를 하면 이렇게 모양이 나오는데요. 여기서 더블 클릭을 하게 되면 이렇게 셀에 입력된 데이터에 맞게 셀 너비가 조정이 됩니다. 아무튼 이렇게 그룹 설정까지 했고요. 그런 다음에 문제 보게 되면 플러스 마이너스 단추 있죠. 자, 해당 부분을 숨기기 하라고 합니다. 자, 제가 마이너스 부분을 누르게 되면 A 클래스 밑에 있는 전공이 숨겨서 표시되는 거 보이시죠? 플러스 버튼을 누르게 되면 A 클래스에 있는 전공이 표시가 되는데요. 아무튼 문제에 제시된 해당 부분을 숨기기 설정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를 위해서 피벗 테이블을 아무 곳에 클릭한 상태에서요. 리본 메뉴 상단에 보면 피벗 테이블 분석이라고 있습니다. 자, 피벗 테이블 분석 눌러주시고요. 표시 그룹에 보게 되면 여기 플러스 마이너스 단추 보이시나요? 해당 플러스 마이너스 단추를 클릭해서 해제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제가 클릭 한번 해볼게요. 자, 그러면 앞서 있었던 플러스 마이너스 기호가 표시가 안 되는 것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네, 다음으로 평균 필드와 나이 필드를 설정을 하려고 하는데요. 자, 문제에 보게 되면 평균 필드에 사용된 요약 방법은 평균이 사용이 되어 있네요. 그래서 해당 부분을 수정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나이 필드에는 최대라는 요약 값이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자, 해당 부분도 수정을 해주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문제에 보게 되면 숫자 범주를 이용해서 평균 필드에는 소수 자릿수를 2로 지정하라고 하죠. 자, 해당 부분을 설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를 위해서 우선 D5셀을 클릭을 해주시고요. 평균이 있는 필드를 클릭한 거예요. 여기서 오른쪽 버튼 눌러주시고요. 값필드 설정이라고 있습니다. 해당 값필드 설정 클릭해 주시면 됩니다. 자, 값필드 설정 클릭해 주시고요. 평균 필드에는 저희가
문제에 제시된 그림을 보면 평균을 사용을 하죠. 그래서 여기에서 평균을 선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평균을 선택하고요. 다음으로 표시 형식으로 들어가 주세요. 표시 형식으로 들어가게 되면 문제에 제시된 내용에 맞게 숫자 범주를 이용을 해서 소수 자릿수를 2로 지정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확인 버튼 눌러 주시고요. 확인 버튼 누르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나이 필드도 수정을 해주면 되겠죠. 이번에는 이 5셀을 클릭해 주시고요. 오른쪽 버튼 눌러서 동일하게 가필드 설정으로 들어가 주세요. 문제에 제시된 그림을 보게 되면 요약을 최대를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해당 부분에서 최대를 선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최대 눌러 주시고요. 확인 버튼 눌러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열의 총합계만 표시를 하라고 하네요. 자, 피벗 테이블 아무 곳이나 누른 상태에서요. 리본 메뉴 상단에 보면 디자인이라고 있습니다. 해당 디자인 탭 눌러주시고요. 여기에서 총합계라고 있죠. 총합계로 들어가 주셔서 열의 총합계만 설정을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해당 그림에서 해당 부분이 없어지겠네요. 이해되시죠? 자, 해당 부분이 4행, 5행, 6행, 7행이 행이고 행에 대한 행머리글이 이쪽 부분이 되고요. 그리고 C열, D열, E열, F가 열이죠. 해당 열에 대한 총합계가 아래쪽에 있는 열의 총합계가 되는 거죠. 그래서 열의 총합계만 표시를 하면 해당 부분이 표시가 되지 않을 것 같네요. 한번 설정을 해볼까요? 자, 총합계 눌러주시고요. 열의 총합계만 설정을 클릭해주세요. 자, 그러면 행의 총합계가 사라진 것을 확인할 수 있고요. 그리고 문제에 보면 그룹 상단에 모든 부분합을 표시하라고 합니다. 자, 해당 그룹 상단에 부분합이 이미 표시가 되어 있는 것 같은데요. 실제 시험장에서는 그래도 문제에 이렇게 제시된 내용이 있으면 한 번 더 설정해주는 습관은 좋습니다. 실수를 하지 않기 위해서죠. 자, 그래서 위쪽에 부분합 있죠? 부분합 클릭해 주시고요. 여기에 그룹 상단에 모든 부분합 표시 클릭해 보겠습니다. 자, 별다른 변화는 없지만요. 자, 아무튼 이렇게 하면 실수할 가능성을 조금이라도 줄일 수 있겠죠. 자, 마지막으로 피벗 테이블 스타일을 설정해 볼게요. 자, 피벗 테이블 스타일 여기 있습니다. 여기에서 피벗 스타일 보통 1로 설정을 하라고 하네요. 아래쪽의 화살표 버튼 눌러보겠습니다. 피벗 테이블 스타일 보통 1 여기 있네요. 해당 부분 클릭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문제에 맞게 모두 설정을 한 것 같은데요. 오른쪽에 나타난 그림과 동일한 결과가 나타난 것을 확인해 볼 수 있네요. 네, 다음으로 소괄로 2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분석 작업 이시트에 대하여 다음의 지시사항을 처리하라고 하고요. 문제 배점은 10점이 됩니다. 하나씩 살펴보도록 할게요. 4분기 주문 현황이라는 표가 있나 봐요. 해당 표에서 세율이 다음과 같이 변동하는 경우 G5셀의 세율이 변하는 경우 이 말이 되겠죠. 월별 세금 합계 20, 25, 이 20셀이 있나 보네요. 월별 세금 합계의 변동 시나리오를 작성하라고 합니다. 즉 해당 말은 세율이 변함에 따라서 해당 20, 25, 이 20셀의 결과가 어떻게 변하는지 확인을 하라는 내용 같네요. 즉 해당 문제의 유형은 시나리오 관련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이 시나리오 관련 유형은 크게 어렵지 않습니다. 크게 어렵지 않고요. 한 번만 풀어보게 되면 관련 유형이 나오면 아래쪽에 나온 대로 그대로 설정만 하면 되는 거라서 크게 어렵지는 않아요. 아무튼 아래쪽에 나온 문제를 조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은 셀 이름 정의라고 나오네요. 말 그대로 셀의 이름을 정의하라는 내용이 됩니다. 자, 셀의 이름을 정의하는 이유는요. 저희가 시나리오를 작성을 하고 시나리오를 작성한 결과를 보고서를 통해서 볼 때 출력되는 결과에서 셀 주소가 나오게 되는데 자, 셀 주소라고 하면 G5라든지 E10, E15, E20과 같은 이런 셀 주소가 나오는데 셀 주소 대신에 저희가 정의한 이름이 시나리오 보고서에 나오도록 설정하기 위해서 셀 이름을 정의를 해요. 자, 아무튼 저희 임의대로 하는 건 아니고 문제에 제시된 대로 설정을 해주시면 되겠죠. 자,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G5셀에는 세율이라고, E10셀에는 세금 10월, E15셀에는 세금 11월,
이 20셀에는 세금 12월로 정의를 하라고 합니다. 자, 그리고 아래쪽에 저희가 작성할 시나리오에 대해서 나오네요. 시나리오 1번은 시나리오 이름을 세율 인상이라고 해주라고 하고요. 그리고 세율을 15%로 설정을 하라고 합니다. 그리고 나서 시나리오 2번도 작성하라고 하는데요. 시나리오 이름을 이번에는 세율 인하라고 설정을 해주면 되고요. 세율은 5%로 설정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위 시나리오에 의한 시나리오 요약 보고서를 작성하면 되는데요. 해당 보고서는 분석 작업 2번 시트 앞에 위치시키라고 하네요. 자, 아무튼 시나리오 유형이 나왔는데요. 크게 어렵지 않습니다. 바로 엑셀을 통해서 실습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소갈로 2번의 시나리오 관련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나리오 문제는 크게 어렵지 않은데요. 하나씩 살펴볼게요. 자, 우선은 세율이라는 G5셀이 있네요. 자, 해당 세율이 변함에 따라서 월별 세금 합계가 나타나 있는 것처럼 보이네요. 이 10셀, 이 15셀, 그리고 이 20셀이 월별 세금 합계인데 이 세율이 변함에 따라서 해당 부분이 어떻게 바뀌게 되는지를 시나리오로 작성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우선은 셀 이름 정의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G5셀 클릭해 주시고요. 해당 셀의 이름은 세율로 정의를 하라고 하죠. 자, 해당 셀의 이름은 해당 이름 상자에서 바로 바꾸어 주면 됩니다. 자, 여기에 세율이라고 적어 주시면 되고요. 다음으로 이 10셀에는 세금 10월이라고 설정을 하라고 하네요. 그리고 이 15셀에는 세금 11월이라고 적어주시고요. 다음으로 이 20셀에는 세금 12월이라고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셀의 이름을 정의했고요. 다음으로 시나리오를 작성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를 위해서 리본 메뉴 상단에 보면 데이터 탭이 있죠. 해당 데이터 탭으로 들어가 주시고요. 여기에 가상 분석이라고 있습니다. 자, 가상 분석에 시나리오 관리자라고 있죠. 해당 시나리오 관리자에서 저희가 시나리오를 작성해 주면 됩니다. 자, 여기까지 이해하는데 전혀 어렵지 않을 거라 생각합니다. 자, 아무튼 가상 분석 눌러주시고 시나리오 관리자로 들어가 주세요. 자, 여기에서 저희가 작성하고자 하는 시나리오를 작성해 주면 됩니다. 자, 여기 추가 버튼 있죠? 추가 버튼 눌러서 문제에 제시된 시나리오 1번을 먼저 작성해 주도록 할게요. 시나리오 이름을 세율 인상이라고 설정을 하라고 하죠. 그리고 세율을 15%로 바꾸라고 하는데요. 자, 변경 셀, 말 그대로 변경할 셀이 되겠죠. 자, 여기에서 저희는 세율을 변경하게 되기 때문에 세율을 클릭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에 세율을 클릭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아래쪽에 있는 확인 버튼을 눌러주시고요. 자, 그러면 말 그대로 시나리오 이름은 세율 인상으로 할 건데 변경할 셀은 G5셀입니다. 라는 의미가 되는 거죠. 확인 버튼 눌러주시고요. 그리고 변경 셀에 어떻게 변경할 건지를 입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문제 보게 되면 15%로 설정을 하라고 하죠. 그래서 여기에 15%라고 설정을 해주셔도 되고요. 아니면 0.15라고 설정을 해주셔도 됩니다. 아무튼 확인 버튼 눌러주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세율 인상이라는 시나리오가 하나 생성이 되었고요. 다음으로 시나리오 2번 작성해 주시면 되겠죠. 자, 여기에 추가 버튼 하나 더 눌러주시면 됩니다. 추가 버튼 눌러주시고요. 자, 이번에는 시나리오 이름을 세율 인하로 설정을 하고요. 변경할 셀은 G5셀이 되죠. 자, G5셀 클릭해 주시고요. 아래쪽에 확인 버튼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번에는 세율을 0.05, 5%로 설정을 해주시면 되겠네요. 자, 이렇게 설정을 해주시고요. 자, 그러면 저희가 작성한 시나리오가 아래쪽에 세율 인상과 인하로 나오게 됩니다. 여기까지 되셨을까요? 자, 여기까지 하셨으면 여기에서 저희가 작성한 시나리오를 이제 요약해서 표시를 해주면 됩니다. 그래서 해당 요약 버튼을 눌러주시고요. 그러면 시나리오를 요약할 수 있는 두 가지 방법이 나오는데요. 첫 번째가 시나리오 요약이고요. 두 번째가 시나리오 피벗 테이블로 나타낼 수 있는 방법입니다. 자, 문제에 보게 되면 시나리오 요약 보고서를 작성하라고 하죠. 위 시나리오에 의한 시나리오 요약 보고서는 이라고 하죠. 그래서 시나리오 요약을 그대로 클릭해 주시면 되겠고요.
해당 세율이 변함에 따라서 저희가 확인하고자 하는 결과셀을 입력해 주시면 됩니다. 자, 결과셀은 해당 E10셀과 E15셀, E20셀이 되었었죠. 그래서 해당 부분을 지정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해당 결과셀에 셀을 지정해 보도록 할게요. 자, E10셀 클릭해 주시고요. 그리고 컨트롤 누르고 E15셀, 그리고 E20셀을 선택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결과셀에 이렇게 잘 지정이 되고요. 이렇게 지정하셨으면 아래쪽에 확인 버튼 눌러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되면 시나리오 요약 보고서가 생성이 되었는데요. 문제에 제시된 것처럼 분석 작업 2번 시트 앞에 시나리오 요약 보고서가 잘 생성이 되었고요. 여기에서 보게 되면 세율이 있죠. 아까 저희가 G5셀에 세율이라고 이름을 정의했는데 해당 이름 정의한 것에 맞게 여기에 표시가 돼요. 그래서 시나리오 문제를 풀 때는 보통 셀 이름을 정의를 하고 문제풀이를 하게 됩니다. 자, 아무튼 세율이 10%, 15%, 5%가 나타나는데 기존에 10%였죠. 해당 부분에서 세율 인상 15%, 그리고 세율 인하 5%일 때에 따라서 세금 10월, 11월, 12월의 결과가 다르게 시나리오 요약 보고서를 통해서 결과가 잘 나타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아무튼 시나리오 문제는 크게 어렵지 않을 거라 생각하고 문제 3번의 풀이를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다음으로 문제 4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제 4번 기타 작업 유형입니다. 문제 배점은 35점이 되고요. 소갈로 1번부터 바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타 작업 1시트에서 다음의 지시사항에 따라 차트를 수정하라고 하고요. 각 2점씩 배점이 되겠습니다. 즉, 동그라미 1번부터 동그라미 5번까지 해서 총 10점의 배점이 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동그라미 1번부터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원본 데이터에서 소개를 제외하도록 원본 데이터 범위를 수정하라고 하네요. 자, 아래쪽에 보면 소개라고 하는 데이터가 안 보인다, 그쵸? 자, 해당 소개라고 하는 데이터를 원본 데이터에서 수정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제가 조금 이따 엑셀에서 풀이를 하면서 말씀드리겠지만, 교재 페이지 197페이지에 차트 데이터 범위를 수정하는 풀이가 있는데요. 해당 풀이 유형으로 푸는 것이 아니라 세로 풀이를 진행을 할 거예요. 자, 해당 부분은 엑셀에서 실습을 하면서 자세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무튼 원본 데이터 범위를 수정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동그라미 2번입니다. 합계 계열의 차트 종류를 표식이 있는 꺾은 선형으로 변경을 하고요. 보조축으로 지정을 하라고 합니다. 자, 아래쪽에 보면 합계 계열이 여기 있네요. 합계 계열 차트 종류를 표식이 있는 꺾은 선형으로 변경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보조축으로 지정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동그라미 3번 차트 제목을 B2셀과 연결하여 표시를 하라고 하네요. 자, 아래쪽의 차트 제목을 B2셀과 연결하여 표시를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가로축 제목과 세로축 제목은 그림과 같이 표시하고 세로축 제목은 스택형으로 지정을 하라고 합니다. 자, 아래쪽에 보면 가로축 제목이 있고요. 세로축 제목을 표시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세로축 제목은 스택형으로 지정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동그라미 4번입니다. 합계 계열에 대하여 그림과 같이 데이터 레이블을 표시하라고 하네요. 자, 아래쪽에 보면 합계 계열의 데이터 레이블이 있네요. 자, 이렇게 데이터 레이블을 표시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상반기 계열의 겹치기를 0%, 간격 너비를 200%로 지정을 하라고 합니다. 자, 아래쪽에 보면 계열 겹치기가 있고 간격 너비가 있다. 그쵸? 해당 계열 겹치기와 간격 너비를 설정해 주시면 되겠는데요. 차트에서 살펴보게 되면 자, 계열 겹치기 해당 부분을 0%로 설정을 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간격 너비 해당 간격 너비를 200%로 설정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동그라미 5번 범례 위치를 위쪽으로 배치하고 자, 범례에 해당 부분을 위쪽으로 배치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차트 영역의 테두리 스타일을 등분 모서리로 설정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동그라미 1번부터 동그라미 5번까지 실수할 부분은 없어 보이는데요. 자,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동그라미 1번 풀이에서 교재의 답지 풀이와 다르게 풀이를 할 거예요. 자, 해당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거고요. 해당 부분만 유념을 좀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아무튼 차트 문제를 바로 엑셀을 통해서 풀이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소갈로 1번의 차트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동그라미 1번에 보면 원본 데이터에서 소개를 제외하라고 합니다. 자, 이를 위해서 아래쪽에 있는 차트를 클릭해 주시면 되고요. 오른쪽 버튼 눌러서 데이터 선택을 클릭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해당 소개를 원본 데이터에서 제외를 시켜주시면 되겠는데요. 자, 교재에 풀이와 다르다고 하면 우선 풀이를 먼저 진행하고 어떤 게 올바른 풀이인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교재에 보게 되면 해당 체크박스가 체크 해제되어 있는 것으로 풀이가 나타나 있는 경우가 있을 텐데요. 그렇게 풀이하지 마시고 제가 풀이하는 방법으로 진행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선은 해당 소개 데이터를 원본 데이터 자체에서 제외를 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해당 제거 버튼을 이용하기 위해서 행렬 전환을 먼저 클릭을 해주시고요. 해당 소개 클릭하고 제거 버튼 눌러주시고요. 소개 클릭하고 제거 버튼 눌러주세요. 그리고 나서 다시 한번 행렬 전환을 눌러서 원래 데이터 위치로 바꾸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소개라고 하는 데이터가 원본 데이터 자체에서 제외된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자, 교재에 보면 해당 체크박스가 체크 해제된 것으로 풀이가 되어 있는 경우가 있는데 문제에 보면 원본 데이터에서 소개를 제외하라고 했기 때문에 소개라고 하는 데이터를 완전 제외시켜 주는 게 조금 더 올바른 풀이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재에 체크박스가 체크 해제된 것으로 풀이가 되어 있다고 하면 해당 부분은 해당 강의의 풀이를 통해서 학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아무튼 간에 해당 부분이 아직 반영이 안 되어 있다고 하면 양해의 말씀을 부탁드리고요. 아무튼 제가 강의에서 풀이하는 방법으로 진행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행렬 전환을 통해서 소개라고 하는 데이터를 원본 데이터에서 지워주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또 다른 방법으로는 해당 차트 데이터 범위 자체를 수정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해당 차트 데이터 범위에서 해당 소개를 제외시켜주는 방법이 있습니다. 자,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렸고요.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교재에 체크박스가 체크 해제된 것으로 풀이가 되어 있다고 하면 그렇게 풀이하지 마시고 원본 데이터에서 소개라고 하는 데이터를 완전히 제거하는 것으로 풀이를 진행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이유는 문제에서 원본 데이터에서 소개를 제외하라고 했기 때문에 해당 풀이가 조금 더 올바른 풀이가 되겠습니다. 자, 아무튼 간에 이렇게 원본 데이터를 수정해 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나서 동그라미 2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합계 계열의 차트 종류를 변경하도록 하겠습니다. 합계 데이터 계열을 클릭해 주시고요. 오른쪽 버튼 눌러서 계열 차트 종류 변경을 눌러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해당 합계 계열에서 표식이 있는 꺾은 선형을 클릭해 주시고요. 그리고 보조축도 설정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설정하셨으면 확인 버튼 눌러주세요. 자, 그리고 동그라미 3번입니다. 차트 제목을 설정하려고 하는데요. 차트 제목을 B2셀에 연결하여 표시하라고 하네요. 이를 위해서 해당 십자가 모양 클릭해 주시고요. 여기에 차트 제목 클릭해 주시고 차트 위를 클릭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해당 차트 제목을 클릭한 상태에서 수식 입력줄에 는을 입력해 주시고요. B2셀을 클릭한 상태에서 엔터를 입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문제에 제시된 것처럼 B2셀과 연결하여 차트 제목이 표시가 됐고요. 가로축 제목과 세로축 제목을 설정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해당 십자가 모양 클릭해 주시고요. 축 제목에서 기본 가로, 기본 세로를 클릭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해당 기본 가로에서 문제에 제시된 그림처럼 이름이라고 적어주시면 되겠고요. 세로축 제목에 실적이라고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문제에 보면 해당 세로축 제목은 스택형으로 지정을 하라고 하는데요. 해당 내용이 문제에 없다고 하더라도 문제에 제시된 그림을 통해서 스택형인지 판단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 아무튼 세로 축 제목을 클릭해 주시고요. 오른쪽 버튼 누르고 축 제목 서식을 클릭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오른쪽에서 해당 부분 클릭해 주시고요. 해당 부분에서 텍스트 방향을 스택형으로 설정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문제에 제시된 것처럼 스택형으로 잘 표시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다음으로 동그라미 4번입니다. 합계 계열에 대해서 데이터 레이블을 표시하라고 하네요. 자, 해당 합계 계열 클릭해 주시고요. 해당 십자가 모형 클릭해 주시고, 해당 부분에서 데이터 레이블 선택해 주시고, 문제에 보면 위쪽으로 표시가 되어 있네요. 자, 위쪽을 선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상반기 계열의 겹치기와 간격 너비를 설정해 주시면 되겠는데요. 해당 계열 클릭하고 오른쪽 버튼 눌러서 데이터 계열 서식을 클릭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른쪽에 계열 겹치기와 간격 너비가 있습니다. 해당 부분을 문제에 제시된 것처럼 계열 겹치기는 0%로 설정을 해주시고요. 간격 너비는 200%로 설정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동그라미 5번이네요. 자, 범례 위치를 우선 위쪽으로 배치를 해볼게요. 자, 해당 부분에서 해당 십자가 모양 클릭해 주시고요. 범례의 위쪽을 클릭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문제에 제시된 것처럼 범례가 위쪽으로 잘 표시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요. 그리고 차트 영역의 테두리 스타일을 설정해 주시면 되겠는데요. 해당 차트 영역 클릭해 주시고요. 오른쪽 버튼 눌러서 차트 영역 서식을 클릭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오른쪽에 테두리를 클릭해 주시고요. 아래쪽에 있는 둥근 모서리를 클릭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문제에 제시된 내용에 맞게 모두 설정을 해 보았습니다.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자, 동그라미 1번의 원본 데이터에서 소개를 제외하는 것만 조금 유념해서 풀이를 하신다면 나머지는 그렇게 어렵지 않은 풀이가 되었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아무튼 다음 소갈로 2번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어서 소갈로 2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타 작업 이시트에서 다음과 같은 기능을 수행하는 매크로를 현재 통합 문서에 작성하라고 하고요. 각 5점씩 해서 10점 배점이 됩니다. 자, 해당 매크로 유형에서도 반드시 10점 획득해 주셔야 됩니다. 자, 동그라미 1번부터 보겠습니다. F6에서 F17 영역에 대하여 사용자 지정 표시 형식을 설정하는 서식 적용 매크로를 생성하라고 하네요. 자, 아래쪽의 내용을 조금 더 살펴볼게요. 종업원 수가 300 이상이면 조건이 나타나네요. 숫자 앞에 어떤 클로버 기호를 표시하고 빨강색으로 표시를 하라고 합니다. 그리고 100 이상이면 클로버 기호를 입력을 하되 어떤 음영이 없는 클로버네요. 그리고 파란색으로 표시를 하라고 하네요. 해당 부분을 저희가 사용자 지정 표시 형식으로 설정을 해주시면 되겠는데요. 자, 한번 적어볼까요? 자, 어떤 조건이나 글꼴색은 대괄호 안에 넣어주면 되죠. 종업원이 300명 이상이면 빨간색으로 표시를 하면 되죠. 그리고 어떤 숫자 앞에 이런 기호를 넣어주면 되고요. 그리고 숫자 데이터를 입력받기 때문에 서식기호 0을 설정해 주시면 되겠네요. 칠이 되어 있으니까 이렇게 해볼게요. 자, 그리고 100 이상이면 파란색으로 표시를 하라고 하네요. 그리고 어떤 기호를 이렇게 입력을 해주면 되고요. 숫자를 입력받는 0을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100 이상이 아닌 데이터가 있으면 나머지는 그냥 숫자로 입력받으라는 의미로 0을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작성해 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여기 조건이랑 글꼴색의 위치는 무관합니다. 그래서 편하신 대로 작성을 해 주시면 되는데요. 저는 풀이할 때 지문에 나타난 대로 풀이를 해드리는 게 조금 더 이해하기 편할 것 같아서 보통 조건을 앞에 적어서 풀이를 진행합니다. 자, 아무튼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개발 도구에서 삽입 양식 컨트롤의 단추를 동일 시트의 A2에서 B3 영역에 생성을 하고 텍스트를 서식 적용이라고 입력을 하라고 하네요. 그리고 해당 단추를 클릭하면 저희가 앞서 작성한 서식 적용 매크로가 실행되도록 설정을 하라고 합니다. 그리고 동그라미 2번도 볼게요. F6에서 F17 영역에 표시 형식을 일반으로 적용하는 서식 해제 매크로를 생성하라고 합니다. 그냥 셀 서식을 일반으로 설정해주면 되는 아주 간단한 문제네요. 그리고 위의 내용과 동일하게 양식 컨트롤의 단추를 D2에서 E3 영역에 생성을 하고 텍스트는 서식 해제로 입력을 하고요. 단추를 클릭하면 해당 매크로가 실행되도록 설정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바로 소갈로 2번 문제 엑셀을 통해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으로 소갈로 2번의 매크로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를 위해서 이번 메뉴 상단에 있는 개발 도구로 들어가 주시면 되겠죠. 개발 도구로 들어가서 해당 매크로 기록을 눌러주시면 되는데요. 저희가 매크로를 지정할 때 해당 데이터 범위가 있지 않은 곳에 셀을 위치시키고 매크로를 기록하는 게 좋다고 말씀드렸었습니다. 자, 그래서 아무 곳에 셀을 클릭을 한 다음에요. 위쪽에 보면 매크로 기록을 클릭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에서 매크로 이름을 설정해 주시면 되겠는데요. 문제에 나타난 것처럼 서식 적용이라고 입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매크로 이름 설정하셨으면 아래쪽의 확인 버튼 눌러주세요. 자, 그러면 현재 매크로가 기록되고 있는 상태죠. 여기에서 저희가 셀 서식을 지정할 영역이 F6에서 F17이 됩니다. 그래서 해당 범위를 우선 지정하도록 하겠습니다. F6셀 클릭해 주시고요. Shift 버튼 누른 상태에서 F17셀을 눌러주시면 해당 범위가 지정이 되게 되고요. 범위 지정한 상태에서 오른쪽 버튼 누르고 여기에 셀 서식을 클릭해 주시면 됩니다. 자, 여기에서 사용자 지정으로 들어가 주시면 되죠. 사용자 지정에서 저희가 작성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우선은 종업원 수가 300명 이상이면이죠. 조건을 대괄호 안에 적어 주시면 되겠고요. 이때 글꼴색은 빨강으로 표시를 해주면 되고요. 숫자 앞에 어떤 아이콘 기호를 넣어주면 될 것 같습니다. 이를 위해서 한글로 미음을 적고 한자 버튼 눌러주세요. 그리고 해당 기호가 없네요. 탭 버튼을 누르게 되면 옆으로 확장돼서 아이콘 기호가 나오게 돼요. 자, 여기에 있네요. 숫자 4번을 눌러주겠습니다. 자, 그리고 큰 따옴표로 닫아주고요. 그 뒤에 숫자를 입력받는 서식 기호를 입력해주면 되겠죠. 0을 입력해주고 세미콜론 다음으로 100 이상이면 조건을 동일하게 대괄호 안에 적어주고요. 파란색으로 자 글꼴색을 대괄호 안에 적어주고요. 그리고 이번에는 음영이 없는 기호를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큰 따옴표 열고 미음 입력한 상태에서 한자 눌러주시고요. 탭 버튼 눌러주세요. 자, 여기에서 이번에는 3번이네요. 자, 해당 아이콘을 넣어주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숫자를 입력받는 0을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해당 조건이 모두 아닐 때는 그냥 숫자로 적어주는 서식 기호 0만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저희가 사용자 지정 서식 형식을 작성을 해보았고요. 이렇게 작성했으면 아래쪽에서 확인 버튼 눌러주세요. 자, 그러면 문제에 제시된 내용에 맞게 잘 설정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설정했으면 이제 매크로 중지하면 되겠죠? 자, 위쪽에 기록 중지 눌러주시고요. 그런 다음에 저희가 양식 컨트롤의 단추를 추가를 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 컨트롤 그룹에 삽입이라고 있죠. 양식 컨트롤에서 단추 컨트롤 클릭해 주시고요. 위치를 A2에서 B3셀에 위치를 시키라고 하네요. 자, 셀에 딱 정확하게 위치하도록 Alt 키를 누른 상태에서 드래그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A2에서 B3셀까지 해서 범위 지정하고요. 여기에 앞서 작성한 서식 적용 매크로를 선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확인 버튼 눌러주세요. 그리고 해당 전축 컨트롤 안에 텍스트를 서식 적용이라고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동그라미 1번 문제 풀이는 완료가 되었고요. 자, 동그라미 2번도 바로 풀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매크로 기록을 진행해 볼게요. 자, 위쪽에 매크로 기록 눌러주시고요. 그리고 매크로 이름은 서식 해제라고 입력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매크로 이름 지정하셨으면 아래쪽에 확인 버튼 눌러주세요. 자, 그러면 현재 매크로가 기록되고 있는 상태죠. 여기에서 F6에서 F17 영역에 표시 형식을 일반으로 바꾸어 주면 됩니다. 그래서 오른쪽 버튼 누르고요. 셀 서식으로 들어가 주시면 됩니다. 셀 서식으로 들어가서 범주에서 일반으로 바로 바꾸어 주기만 하면 돼요. 자, 표시 형식을 일반으로 바꾸라고 하죠. 자, 이렇게 설정하셨으면 아래쪽에 확인 버튼 눌러주시고요. 그리고 저희가 이제 매크로 기록이 다 되었습니다. 그러면 기록 중지 해주시면 되겠죠? 기록 중지 눌러주세요.
마지막으로 양식 컨트롤의 단추를 추가해주면 되겠죠. 자, 위쪽에 보면 삽입 눌러주시고요. 양식 컨트롤의 단추 한 번 더 눌러주세요. 그런 다음에 Alt 키를 누른 상태에서 D2에서 E3 영역에 단추를 위치시켜주면 되겠습니다. 여기에서 저희가 앞서 작성한 서식 해제 매크로를 선택해 주시면 되겠죠. 서식 해제 매크로 클릭해 주시고 확인 버튼 눌러주세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해당 컨트롤에 텍스트를 딜리트로 지워주고 서식 해제라고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소갈로 2번의 매크로 문제풀이는 완료가 되었는데요. 한번 서식 적용 눌러볼까요? 그러면 이렇게 매크로가 잘 실행이 되고요. 서식 해제를 누르게 되면 일반으로 잘 설정이 되는 것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네, 다음으로 소갈로 3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타 작업 3시트에서 다음과 같은 작업을 수행하도록 프로시저를 작성하라고 합니다. 문제는 각 5점씩 배점이 되고요. 동그라미 1번부터 동그라미 3번까지 총 15점 배점이 됩니다. 그리고 실제 시험장에서 문제를 풀 때는 동그라미 1번을 풀고 나서 동그라미 3번을 보고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 문제를 보시면 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동그라미 2번 문제에서 너무 어려워서 풀지 못하겠다는 생각이 들거나 또는 동그라미 2번을 풀 때 시간이 너무 많이 들 것 같다는 생각이 들면 동그라미 2번 문제는 패스를 하셔도 크게 합격에 무리는 없겠습니다. 자, 아무튼 소갈로 3번에서 그래도 10점 정도 획득을 해주신다면 아주 스프레드시트에서는 70점 이상 맞을 확률은 높아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동그라미 1번 문제부터 보도록 할게요. 계약 진행 단추를 클릭하면 계약 현황 폼이 나타나도록 설정을 하라고 하네요. 아래쪽의 그림을 보면 계약 진행이라는 단추가 있습니다. 해당 단추를 클릭하면 폼이 있나 봐요. 폼 이름이 계약 현황이라는 폼이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폼이 나타나도록 설정하려면 간단하죠. 계약 현황이라고 적어주시고 .show로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폼이 초기화되면 평형 목록에는 평형 목록의 이름이 CMB 평형인가 보네요. 평형 목록에는 아래쪽 그림을 보면 해당 부분이 되는 것 같습니다. 자, 아무튼 H3에서 H6 영역이 표시되도록 프로시저를 작성하라고 하네요. 자, 해당 부분은 어떤 행의 소스를 설정해 주는 게 되죠. 행의 원본을 설정해 준다는 개념이 됩니다. 그래서 CMB 평형에 특정 목록을 행의 원본으로 설정을 해주는 거죠. 그러면 로우 소스라고 설정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표시하고자 하는 영역을 큰 따옴표 안에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H3에서 H6이라고 적어주시면 되겠네요. 그러면 동그라미 1번의 풀이는 완료가 된 것 같고요. 다음으로 동그라미 3번 문제를 보고 저희가 직접 VBA 코드를 작성을 해보고요. 다음으로 동그라미 2번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앞서 필기했던 내용은 잠시 지울게요. 자, 동그라미 3번 문제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종료 단추를 클릭하면 해당 컨트롤의 이름이 CMD 종료인가 보네요. 그림과 같은 메시지 박스를 표시한 후 폼을 종료하는 프로시저를 작성하라고 합니다. 자, 위쪽의 그림을 보면 종료 버튼이 해당 버튼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해당 단추를 클릭하면 아래쪽에 있는 메시지 박스를 표시하고 폼을 종료시키는 코드를 작성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시스템의 현재 날짜와 계약 현황 종료라는 텍스트를 함께 표시하라고 합니다. 자, 날짜를 표시하려면 데이트를 사용해 주시면 되겠죠? 자, 이것도 바로 한번 작성해 볼게요. 자, 메시지 박스, MSG 박스라고 적어 주시고요. 그런 다음에 날짜가 표시가 되어야 되죠. 데이트. 그리고 날짜와 텍스트를 연결해 주시면 되죠. 앰퍼샌드로 연결해 주시고요. 계약 현황 종료라고 적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런 다음에 VB OK only라고 적어 주시고요. 타이틀, 계약 현황을 이어서 적어 주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 메시지 박스가 표시가 되고요. 다음으로 폼을 종료하는 unload me라고
작성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동그라미 1번, 동그라미 3번 간단하게 살펴봤는데요. 바로 엑셀을 통해서 실습을 진행해 보도록 할게요. 네, 소괄로 3번의 프로시저를 작성하는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동그라미 1번 먼저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우선은 리본 메뉴 상단에 있는 개발 도구로 들어가 주시고요. 저희가 하려고 하는 것은 계약 진행 단추를 클릭했을 때 계약 현황 폼이 나타나도록 설정하고 싶은 거죠. 자, 이를 위해서 컨트롤 그룹에 있는 디자인 모드를 클릭해 주시면 됩니다. 디자인 모드를 클릭해 주시고요. 클릭한 상태에서 해당 계약 진행 버튼을 더블 클릭해 주세요. 더블 클릭하게 되면 이러한 코드를 입력할 수 있는 창이 나오는데요. CMD 계약을 클릭했을 때 발생할 내용을 아래쪽에 작성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때 계약 현황 폼이 나타나도록 설정을 해주면 되죠. 자, 왼쪽에 보면 폼이 있는데요. 앞에 있는 플러스 버튼을 누르게 되면 여기에 계약 현황 폼이 있는 것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 계약 현황.show라고 작성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즉, CMD 계약이라는 컨트롤을 클릭했을 때 계약 현황 폼이 나타나도록 해라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작성해 주셨으면 위쪽에 저장 버튼 눌러 주시고요. 엑셀로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디자인 모드 해제해 주시고요. 자, 한번 잘 설정됐는지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계약 진행 버튼 눌러 볼게요. 누르면 이렇게 계약 현황 폼이 잘 나타나는 것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자, 이어서 폼이 초기화됐을 때의 내용을 설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를 위해서 코드 그룹에 보면 비주얼 베이직이라고 있습니다. 해당 버튼 눌러 주시고요. 비주얼 베이직에 들어와서 해당 폼 있죠. 해당 폼을 클릭해 주시고요. 오른쪽 버튼을 누르면 코드 보기라고 있습니다. 해당 코드 보기 눌러 주시고요. 여기에서 폼이 초기화됐을 때의 내용을 설정해 주시면 되겠는데요. 여기에 유저 폼을 선택해 주시고요. 다음으로 폼이 초기화됐을 때니까 이니셜라이즈 선택해 주시면 됩니다. 즉 폼이 초기화됐을 때 실행될 내용을 설정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초기화된다는 거는 폼이 딱 처음 화면에 실행됐을 때 이런 의미로 받아주시면 돼요. 자, 아무튼 여기에 작성을 해보겠습니다. 자, 문제에 보게 되면 평형 목록에는 H3에서 H6 영역이 표시되도록 설정을 하라고 하죠. 자, 해당 컨트롤 이름은 CMB 평형이 되네요. CMB 평형이라고 적어주시고요. 해당 목록, 즉 행의 원본을 설정해 주는 거죠. 그러면 로우 소스라고 작성을 해 주시고요. 그리고 표시할 목록을 큰 따옴표 안에 작성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작성해 주셨으면 관련 내용이 모두 설정이 되었네요. 자, 폼이 초기화되었을 때 CMB 평형에는 H3에서 H6 영역이 표시되도록 해라 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설정하셨으면 위쪽에 저장 버튼 눌러주시고요. 그리고 엑셀로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희가 방금 설정한 내용이 잘 설정됐는지 확인을 해볼게요. 계약 진행 버튼 한 번 더 눌러주시고요. 여기 평형에 24평, 33평, 39평, 49평에서 해당 목록이 잘 표시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동그라미 1번의 풀이는 완료가 되었네요. 자, 그리고 동그라미 3번 문제를 바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종료 단추를 클릭했을 때 메시지 박스를 띄우고 폼을 종료하는 프로시저를 작성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를 위해서 비주얼 베이직으로 한 번 더 들어가 주시고요. 그런 다음에 해당 계약 현황 폼을 더블 클릭해서 표시를 해볼게요. 자, 그러면 계약 현황 폼이 이렇게 나타나는데요. 창 크기를 조금만 조절하겠습니다. 자, 해당 계약 현황 폼이 나타나는데 해당 종료 버튼을 눌렀을 때 나타날 내용을 설정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해당 종료 버튼을 더블 클릭해 주세요. 자, 그렇게 되면 CMD 종료라는 컨트롤을 클릭했을 때 발생할 내용을 아래쪽에 적어주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에 바로 작성을 해보겠습니다. 우선은 메시지 박스를 표시를 해야 되죠. 메시지 박스라고 적어주시고요. 그리고
현재 날짜가 출력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date라고 적어주시고요. 그리고 앰퍼샌드로 연결을 해주시면 되는데 계약 현황 종료를 연결해서 표시를 하라고 하네요. 그런 다음에 VB OK only 확인 버튼만 있으니 VB OK only를 설정해 주시면 되고요. 제목으로 계약 현황을 설정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런 다음에 폼을 종료하는 코드 언로드 미를 작성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CMD 종료 버튼을 클릭했을 때 발생할 내용을 작성을 했고요. 이렇게 작성하셨으면 위쪽에 저장 버튼 눌러주시고요. 그런 다음에 엑셀로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번 잘 설정되었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계약 진행 버튼 한 번 더 누르고요. 해당 폼이 나타났을 때 해당 종료 버튼 눌러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메시지 박스가 문제에 제시된 그림처럼 잘 나타나는 것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동그라미 1번과 동그라미 3번을 풀이해 보았고요. 다음으로 동그라미 2번 문제를 보고 나서 바로 실습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으로 동그라미 2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약 현황 폼의 계약 단추를 클릭하면 해당 컨트롤 이름은 CMD 계약이 되는 것 같네요. 아래쪽 그림에서 보면 해당 부분을 의미하는 것 같습니다. 계약 단추를 클릭하면 폼에 입력된 데이터가 표 1에 입력되어 있는 마지막 행 다음에, 즉 아래쪽에 마지막 행 다음에 연속하여 추가되도록 프로시저를 작성하라고 합니다. 그러면 해당 코드를 작성할 때 행 번호를 먼저 설정을 해주면 좋겠죠. 자, 그래서 해당 행 번호를 i는 이라고 해서 먼저 설정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때 기준이 되는 셀이 있었죠. 자, 어떤 데이터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가장 위에 있는 셀이 기준입니다. 그래서 해당 부분에서는 B2셀을 기준으로 작성을 해주시면 되겠네요. B2셀에서 인접한 행의 개수를 구해주면 되겠죠. 그래서 current, region, rows, count라고 적어주시면 되겠고요. 그러면 B2셀에서 인접해 있는 지역의 행의 개수가 되겠습니다. 자, 한번 계산을 해볼까요? 하나, 둘, 세 개네요. 그리고 저희가 데이터를 입력할 곳은 5행이죠. 그러면 행 번호를 맞춰주기 위해서 플러스 2로 행 번호를 맞춰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까지 작성하고서부터 시작이에요. 자, 그 다음에 아래쪽의 내용을 조금 더 살펴볼게요. 거실 확장의 값이 선택된 경우 옵션 금액 열에 3,500이 입력되고, 그리고 선택되지 않은 경우에는 0이 입력되도록 설정을 하라고 합니다. 해당 부분은 아래쪽 그림을 보면 옵션 금액이 해당 부분에 해당할 것 같은데요. 그러면 어떤 조건이 있죠. 거실 확장이라는 게 선택이 되었을 때, 그리고 안 되었을 때가 되니까 if문을 사용을 해서 작성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해당 부분도 간단하게 한번 작성을 해볼까요? if, 자, 컨트롤 이름이 친절하게 나타나 있네요. 자, ch 거실이 true면 된 셀즈 저희가 행번호는 위에서 설정을 해주었죠. i, 그리고 옵션 금액 열은 D열에 있네요. 그러면 4가 되겠습니다. 셀즈 i, 4열에는 3,500을 입력을 해주면 되죠. 그리고 나머지 경우 LC가 되겠습니다. 셀즈 i, 4에는 0이 입력되면 되겠네요. 그리고 end if로 마무리를 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if, end if에서 if 구문을 작성을 했고요. 해당 문제에서 제시된 내용을 이렇게 작성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분양가를 계산을 하네요. 분양가는 평수에서 1000을 곱하고요. 플러스 옵션 금액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평수는 해당 목록에서 선택되는 내용이 되겠네요. 해당 목록에서 선택되는 내용이기 때문에 사용자한테 입력받는 값이 아니죠. 즉, 해당 목록에 있는 값이 숫자 데이터면 그대로 숫자 데이터가 평수에 입력이 되어 있을 거예요. 그래서
해당 부분이 숫자라고 하면 평수에서 바로 1000을 곱하면 되고요. 그리고 옵션 금액 같은 경우도 저희가 사용자한테 입력받을 때는, 즉 해당 부분에 사용자가 입력한 값은 숫자로 입력을 하더라도 저희가 문자로 입력을 받았었어요. 그쵸? 근데 CH 거실이 true일 때는 저희가 3500이라는 숫자를 바로 입력을 했기 때문에 분양가를 계산할 때는 따로 점 밸류를 통해서 데이터 형식을 바꾸는 게 필요해 보이지는 않습니다. 자, 참고적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바로 문제를 풀어보면서 조금 더 정확하게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로 엑셀을 통해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소괄로 3번의 동그라미 2번 문제를 바로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코드 그룹에 비주얼 베이직으로 바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비주얼 베이직 눌러주시고요. 여기에 폼 있죠? 계약 현황 폼을 더블 클릭해 줄게요. 자, 그러면 계약 현황 폼이 있는데요. 문제에서 보게 되면 계약 단추를 클릭하면, 즉 해당 버튼을 클릭했을 때 나타날 내용을 설정해 주면 되죠. 그래서 해당 계약 버튼을 더블 클릭해 주시고요. 자, 그렇게 되면 CMD 계약이라는 버튼을 클릭했을 때 수행될 내용을 저희가 아래쪽에 작성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코드 작성할 때 조금 보기 편하게 창을 좀 조정하고 바로 작성을 해볼게요. 자, 하나씩 작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행번호를 설정해주면 되겠죠. i는 이라고 적어주시고요. 이때 기준이 되는 셀은 B2셀이 기준이 됩니다. 그쵸? B2셀이 기준이 돼요. 데이터에서 인접해 있는 곳 중에 가장 위쪽이 기준이 됩니다. 자, B2셀이라고 적어주시고요. 그리고 인접한 지역의 current region, 행의 개수라고 적어주시면 되고요. B2셀에서 인접한 행은 하나, 둘, 셋이 되고요. 그리고 저희가 데이터가 입력될 곳은 5행부터 시작을 하죠. 그래서 해당 부분을 맞춰주기 위해서 플러스 2로 행 번호를 설정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이해되시죠? 자, 다음으로 계약자를 작성해 볼 건데요. 두 번째 열이 되겠네요. 그쵸? A가 1열, B가 2열이 되죠. 자, 그러면 셀즈 i, 2에는 어떤 값이 들어갈지 한번 보면, 자, 해당 폼에서 여기 계약자라고 있죠. 여기 입력된 데이터를 입력해주면 되겠습니다. 해당 컨트롤 클릭해서 보면 이름이 txt 계약자라고 나오네요. 자, 여기에 txt 계약자라고 적어주시면 되겠고요. 다음으로 셀즈 i, 3에서 동호수가 입력이 되어야 되는데요. 여기 동호수가 있네요. 자, 해당 버튼 눌러보면 이름이 txt 동호수인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여기에 txt 동호수라고 적어주시고요. 자, 다음으로 옵션 금액이네요. 문제에 보게 되면 거실 확장, 즉 해당 부분이 되죠. 해당 부분 CH 거실이 선택되어 있을 때와 없을 때가 다르죠. 그래서 if문을 통해서 작성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if CH 거실이 true일 때, 이때 셀즈 i, 4열에는 4열이 옵션 금액이 되죠. 옵션 금액에는 3,500을 바로 입력을 해주면 되고요. 나머지는 그 0을 입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if문에 대한 마무리로 end if 입력해 주시면 되겠고요. 자, if, end if를 통해서 문제에 제시된 내용을 작성했고요. 다음으로 분양가, 마지막 열이 되겠네요. 분양가 열을 계산해 보겠습니다. 셀즈 i, 5라고 적어 주시고요. 문제에 보게 되면 평수 곱하기 1000이라고 하죠. 자, 평형은 해당 부분에 있었는데요. CMB 평형이 됩니다. 자, 해당 부분에서 있는 데이터가 숫자 데이터라고 하면 그 데이터를 바로 가지고 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선은 적어 볼게요. 자, CMB 평형이라고 적어 주시고요. 그러면 CMB 평형에 있는 목록에서 선택한 값을 그대로 CMB 평형으로 가져올 거예요. 다음으로 평형에서 1000을 곱해 주고요. 다음으로 더하기 옵션 금액을 더하라고 하죠. 옵션은
저희가 4열 옵션 금액에서 계산을 했습니다. 그래서 i, 4셀에 있는 값을 더해서 계산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저희가 행 번호를 우선은 지정을 해주었고요. 2열에, 즉 계약자가 있는 곳에서와 다시 그리고 계약자와 동호수가 있는 곳에서는 바로 데이터를 입력받아서 작성을 했고요. 그리고 문제에 제시되어 있는 내용에 맞게 CH 거실이 선택되어 있는 유무에 따라서 if문을 통해서 잘 작성을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분양가라고 나온 부분을 문제에 제시된 내용에 맞게 작성을 했고요. 이렇게 작성을 하셨으면 위쪽에 저장 버튼 눌러주시고요. 그런 다음에 엑셀로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희가 잘 작성했는지 확인을 해볼 건데요. 한번 H3셀을 셀 서식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H3셀을 클릭하게 되면 24가 입력이 되어 있는데요. 여기서 오른쪽 버튼 눌러서 셀 서식으로 들어가 볼게요. 셀 서식에 들어가게 되면 숫자 데이터란 걸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0이 숫자로 입력을 받죠. 그리고 뒤에는 어떤 형식에 의해서 평이 나타나 있고 실제로 해당 셀에 입력된 값은 24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해당 부분은 해당 셀을 클릭하면 표시되는 데이터도 24만 출력이 되죠. 자, 아무튼 해당 부분에 입력된 값은 숫자라는 것을 확인했기 때문에 저희가 분양가를 계산함에 있어서 전혀 문제될 거는 없습니다. 코드 작성을 다 완료했는데 저희가 잘 작성했는지 한 번만 확인해 볼게요. 아래쪽에 있는 계약 진행 버튼 눌러주시고요. 자, 계약자 이름으로 컴할이라고 적어주겠습니다. 평형은 49평을 선택할게요. 그리고 동호수는 101동 101호라고 설정을 하고요. 옵션 금액은 체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계약 버튼 눌러볼게요. 자, 그러면 저희가 작성한 내용이 잘 입력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죠. 자, 종료 버튼 누르고요. 그래서 저희가 작성한 내용을 잘 입력되는 것까지 확인을 해보았습니다. 자, 이렇게 1과목 스프레드 시트의 3회 문제도 모두 풀이를 완료했습니다. 자, 어떻게 처음보다는 확실히 엑셀과 친해졌다는 느낌이 드시죠? 자, 그런 느낌이 계속 이어지면 컴활 합격에 가까이 왔다는 증거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자, 아무튼 컴활 실기 시험에 있어서 이 자신감이 생명이에요. 그래서 내가 풀었던 문제라도 스스로 다시 풀어보면 또 헷갈리면 기억을 되돌려 보면서 실력이 늘고 그런 과정 속에서 자신감이 붙거든요. 그러다 보면 시험 응시하면 합격의 기쁨을 만끽할 때가 금방 올 거예요. 아무튼 조금만 더 힘내시고요. 자, 이번 시간 우선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